지난 시간 이어서 우리 자료에서 기초 강의 시작을 해보면요. 자, 문제 12번까지 하였고요. 13번 진행을 해볼게요. 13번 문제 보시면은 자, 발문에 뭐뭐에 관한 자료이다. 이 부분은 이제 건너뛰고요. 자, 그 다음 문장 보시면 자, 이를 근거로 부분 이를 근거로 1년 전에 비하여 전입 인구가 증가한 시도를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은 주어진 자료를 보시면 그리고 제목을 봐주시면 시도별 거주지 이전 인구의 비율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제목이 끝에 이제 비율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주어진 표의 데이터는 비율 데이터고요. 비율 데이터고요. 구체적으로 자 비율이 여기 총계 여기 100이 보이시죠? 그러면 100이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비율 중에서도 상대치 자료 중에서도 100분율 자료죠. 퍼센트 자료, 100분율 자료고 이렇게 퍼센트 100%가 주어져 있으면요. 100분율 자료인데 100분율 자료에서를 기본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은 자, 배웠죠. 가로 방향이 100%인지 세로 방향으로 100%인지를 체크하려고 배웠죠. 네, 자료를 보시면 자, 여기 위치에 100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 말은 세로 방향으로 더해서 100%가 된다라고 해석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로 방향으로 100%가 되는 자료인 걸 확인하셨으면 세로 방향에 있는 표에 세로 항목의 이 변수 있죠? 지역이죠, 지역. 이 지역 변수를 더해서 100%가 된다라는 말이고요. 그러면 가로 방향에 위치해 있는 이 용어는 분모가 되겠어요. 그래서 얘가 분모고 이거 전체 중에서 이거 전체 중에 이거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석을 했고요. 자 우리가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다시 들어가서 1년 전에 비하여 전입 인구가 증가했는지, 그러니까 얼마나 증가했는지는 알 필요 없고요. 증가했냐 감소했냐를 판단하는 건데 선지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서울, 인천, 경기 그리고 두 개일 수도 있고요. 서울, 경기 4번 선지가 있으니 두 개도 가능한 상황에서 하나씩 따져보시면 되시겠죠. 그러면 서울을 따져볼게요. 서울의 1년 전. 자, 지금 몇 년도 자료가 기준이 되면 여기 표 항목을 보시면 여기 2008년에 있고 1년 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1년 전에 2007년을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1년 전에 비하여 전입 인구가 증가했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2007년에 비해서 2008년에 전입 인구가 증가하였냐 를 판단해보면 그러면 자 이거 문제에서 물어보는 용어를 판단하려면 07년 인구에 비해서 08년 인구가 더 큰지를 보시면 되죠. 더 큰지. 그리고 인구가 더 큰지 보라고 라는 말은 여기서 구체적으로 전입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전입 자체가 개념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 지역으로 들어오는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잘 보시면 제목을 잘 보셔야 돼요. 항상 제목에서 이미 시도별 거주지 인구가 아니라 시도별 거주지 이전 인구라고 되어 있죠. 이건 이전이라는 건 이동 인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동 인구 자체가 이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냥 인구가 아니라 총 인구가 아니라 이 데이터 자체가 이전 인구를 뜻하기 때문에 이동 인구를 뜻하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이 관련된 데이터 이 퍼센트를 해석하게 되면은 이 퍼센트 안에는 전부 다 총 인구를 가지고 나누는 개념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동 인구를 가지고 나누는 개념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전입 인구라 되어 있는 거는 그대로 전입 들어왔다 이동했다 이 개념과 일치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이 데이터를 해석해서요 이 해석한 분모 분자에 있는 용어 그걸 가지고 그대로 비교를 하면 되는데 자 다시 돌아가서 서울 해볼게요. 자 그러면 07년 인구에 비해서 서울이 07년에 들어오는 것에 비해서 08년에 서울로 들어오는 인구가 더 많으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자 07년부터 확인해 볼게요. 07년 서울 전입 인구는 자 1년 전에 서울 여기 있죠. 1년 전에 서울 07년 인구는 08년 세로 방향으로 100%가 되니까 08년 전입 인구분의 08년 인구분의 07년 서울 이전 인구
그쵸? 그러면은 자 이거 중에서 이거가 차지하는 비중이 70%니까 일단 서울로 볼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서울로 들어오는 게 서울에서 서울로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게 이 70%라고 해석되니까 우리는 일단 07년 인구는 이거 하고 자 요것만 서울로 들어오는 게 아니죠. 자 08년 인천 총 인구에서 1년 전에 서울이었던 게 10%잖아요. 10%잖아요. 그럼 이것도 지금 우리가 1년 전에 서울에서 08년 인천으로 가는 거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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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은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우리가 식이 여기랑 자, 여기랑 여기 자, 요거 해석해 볼게요. 요거는 1년 전에 인천이었다가 08년에 서울로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요게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요거랑 우리가 인구 차이가 07년 인구랑 08년 인구의 차이가 되는 거고. 그러면 요거를 계산한 값이 얘를 계산한 값이랑 비교하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요 70%는 자, 이 서울의 총 인구를 모르니까 이 70%의 분모를 몰라요. 그래서 이 분모를 알아야 또는 얘 분모를 알아야 이 값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분모가 주어졌는지를 한번 찾으러 가야 돼요. 관련된 정보가 있는지. 보통 그 정보는 각주에 많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정보가 있으니까 한번 내려가 보시는 거예요. 내려가 보니까 각주가 있죠. 그래서 각주를 읽게 되고요. 이렇게 되겠죠? 서울, 인천, 경기 순으로 30%, 40%라고 되겠죠? 이게 서울 인구가 절대값이 얼마인지가 주어진 게 아니라 서울에 비해서 인천에 비해서 경기가 몇 대 몇인지 주어졌죠? 근데 이것만 알아도 비교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08년 인구를 얼마인지 구할 수는 없지만 몇 대 몇인지 아니까 이걸 활용해서 보면 자, 30%, 40%니까 이걸 그냥 30명, 40명이라 생각하면 편하겠어요. 그래서 위치가 불편하시면은 뭐 쓰고요. 자, 그러면은 자, 07년 인구가 08년 인구가 요거 얘를 기준으로 해서 07년이든 08년이든 서울 인구는 변하면 요거는 변함이 없는 거죠. 유지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서울에서 08년에 인천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전이니까. 그렇죠? 서울에서 08년에 07년에 비해 서울이었는데 08년에 인천으로 가요. 나가는 거죠. 그렇죠? 요것도 서울에서 경기로 나가죠. 그러면 나가고 들어오는 거 비교하면 되죠. 그러면 30 곱하기 70, 그쵸? 그리고 30 곱하기 10, 40 곱하기 20이죠. 저 요거는 이제 계산하지 마시고요. 우리 비교하면 되니까. 그리고 원래 서울은 그냥 30인데, 맞죠? 원래 08년에 서울은 인구가 32거예요, 맞죠? 32건데 식으로 표현하면은 얘 곱하기 얘 플러스 얘 곱하기 얘 플러스 얘 곱하기 얘라고 할 수도 있죠. 그쵸? 그거랑 똑같은 거죠, 맞죠? 똑같은 거죠.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비교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얘 30이다. 얘를 가지고 그냥 비교를 하려면은 얘도 30 곱하기 70 플러스 30 이렇게 막 곱해서 계산을 해야 되죠, 맞죠? 해야 되죠. 그것보다는 식형태를 동일하게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식형태가 나가는 거 맞죠? 이런 형태가 되고 들어오는 거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건 이제 비교만 하면 되는 거죠, 맞죠? 그쵸? 그런데 보시면 나가는 거 다시 얘 곱하기 얘 플러스 얘 곱하기 얘 플러스 얘 곱하기 얘였잖아. 그쵸? 그리고 들어오는 거 얘 곱하기 얘 플러스 얘 곱하기 얘 곱하기 뜯어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쵸? 그래서 얘 곱하기 얘는 지금 여기도 공통으로 되어 있으니까 얘랑 얘랑 같다는 거죠. 같다는 거고. 자, 그러면 얘 곱하기 얘랑 얘 곱하기 얘를 비교하면 되죠. 근데 둘이 똑같죠. 30 곱하기 10, 30 곱하기 10이니까. 그래서 얘도 같다는 거고.
40 곱하기 20이랑 30 곱하기 20은 20 같은데 30하고 40이니까 나가는 게 더 크죠. 그래서 요게 요거보다 더 커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얘가 더 커요. 나가는 게 더 크는 거죠. 더 많이 나가죠. 그래서 이거는 서울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비교하면 계산이 이제 효율적으로 되는 거죠. 계산 없이. 자, 이런 식으로 인천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요거 나가는 거고 요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는 거죠. 그럼 얘가 공통이죠. 맞죠? 아까 실평 때 그리면 돼요. 그리면 돼요. 그럼 보면 아까 요거는 써뒀을 거고요. 그대로. 자, 그럼 얘랑 비교해볼게요. 맞죠? 얘랑 비교. 30 곱하기 10, 30 똑같네. 그렇죠? 그럼 얘랑 비교해야 되죠? 40 곱하기 10, 30 곱하기 10 얘가 더 크죠? 나가는 게 더 크죠? 그래서 인천도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자, 똑같이 경계해 볼게요. 자, 경기도 똑같이 이렇게 맞죠? 자, 공통적인 거 지워버리고 그리고 자, 30 곱하기 20, 40 곱하기 20이니까 얘가 더 커. 그렇죠? 그리고 자, 서울 인천이 아니면 경기가 답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맞죠? 물론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얘는 될 수 없으니까 계속해 보면 30 곱하기 10, 40 곱하기 10 얘가 더 크죠? 그렇죠? 그래서 다 전부 다 이쪽이 더 크기 때문에 확실하게 들어오는 게 더 크다. 이렇게 해석되시는 거죠? 되시죠? 자, 요렇게 해석을 잘 주의해서 이제 하시면 돼요. 이렇게. 요 정도 이 표 있죠? 이 표 이렇게 만들어두고 지금 문제에 물어보는 거 있죠? 인구가 증가했냐 감소했냐? 이거 거의 흡사하게 기출된 적 있어요. 있고 이것도 그래서 이걸 표 해석도 표 해석이지만은 이거 자체 표 해석하는 거 있죠? 를 위에서 잘 보시면 돼요. 맞죠? 거의 이거 나온다면 이거는 거의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의 외우다시피 하고 계시면 돼요. 문제를. 그래서 준성하시면 딱 나쁘판 정도는 아니다. 정도 보시면 돼요. 그 다음 14번 이거 바로 풀어버릴게요. 자, 여기 발문의 첫 번째 문장 생략하고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구하는 용어 2009년의 매출액이죠. 그러면 자료를 해석해 볼게요. 자, 제목을 봐주셔야 돼요. 매출액 자료죠. 그리고 전년 대비 매출액 증가율 자료죠. 그리고 표가 이렇게 있고요. 2009년 관련이니까 여기 천으로 여기랑 관련될 건데 전년 대비 매출액 증가율이죠. 그러면 요게 뜻하는 거는 2009년 기준이니까 전년 대비면 2008년이죠. 그래서 08년 대비 09년 매출액 증가율이 30%다. 이렇게 해서 됩니다. 그쵸? 그러면 요거 다 퍼센트야. 퍼센트 맞죠? 증가율. 그럼 이것만 가지고는 실제 2009년 매출액 값이 얼마인지 정확한 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없거든요. 이 절대값을 구하시려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거 2008년에 뭐 절대값, 매출액 절대값, 뭐 2007년에 매출액 절대값, 뭐 아니면 2010년에 매출액 절대값, 그쵸? 이런 종류의 값이 있어야 돼요. 좀 더 복잡하게 나온다면 더 멀리 간접적으로 물어보면 06년도 물어볼 수도 있겠죠. 06년도 매출액 증가율이 있어야 돼요. 매출액 값이 있어야 돼요. 맞죠? 그런 걸 물어봐가지고 주어져가지고 요 09년 매출액을 구해봐라. 이렇게 물어볼 가능성이 일반적으로 높아요. 알았죠? 더 복잡하게 꼬려면 꼴 수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적고 자 09년 매출액을 구해라. 근데 증가율 자료가 주어졌다. 전년 대비 증가율 자료가 주어졌다. 그러면 이제 뻔해요. 뭐 물어본다? 뭐 그 이전에 초기값 있죠. 초기값도 주어지고 아니면 그 이후에 후기값 있죠. 막 주어져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 증가율 가지고 계산해봐라. 이렇게 물어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 포인트는 뭐다? 이거였죠. 여기서 어떤 초기값에서 어떤 후기값으로 뭐 35%가 증가했다. 근데 얘가 주어졌다. 그럼 얘를 구해봐라. 그리고 얘가 주어졌다. 그럼 얘를 구해봐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시간대는 결국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지금 과정이 좀 더 많을 수 있는 것뿐이지 맞죠? 과정이. 그렇죠? 이런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보시고 하나의 포인트로 보시고요. 자, 문제 봐주시면 역시나 있죠. 그런 정보가 있을 거라 예상하고 각주를 보니까 있죠. 07년 됐죠. 07년. 07년 1000이네요. 딱 깔끔하게. 그러면 우리가 06년까지 갈 필요 없이 07년 대비 08년 요거 활용해야만 하고 08년 대비 요거 두 개만 활용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1000에서 40%를 증가시키면 08년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1400이죠. 이거 쓰고 주가 어디다 몇 백을 쓰시고 1400에다가
30분을 증가시키면은 우리가 구하려는 2009년도 값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430%, 1430%를 밑에 더해요. 그러면 3 곱하기 14를 해요. 72죠. 3, 4, 13, 40이죠. 40이니까 여기 위치에 40이 와야 되겠죠. 그래서 182가 돼야 되니까 3번 이렇게 되시면 되죠. 다음 15번 볼게요. 이것도 간단해요. 자, 2015년에 일본의 인구가 줄었다. 자, 어떤 정보가 주어졌어요? 가정인구로서 조건에 일본 인구인데 몇 년도? 2015년 인구죠. 요거를 분명히 문제 풀 때 활용을 하게 될 거라고 예상이 가능한데,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경우는 2020년 일본이죠. 국가가 변함이 없죠. 일본만 집중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목을 봐주세요. 15년 대비 20년 감소율이죠. 그리고 이러한 국가별 감소율 자료가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일본을 보시면은 일본의 감소율이 5.2%. 이게 주의하실 게 제목을 보셔야 돼요. 제목이 감소율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는 5.2는 이게 마이너스라고 표시가 없어도 감소율이야, 맞죠? 그래서 5.2% 감소했다는 거야. 증가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목을 보라는 거고였고, 그러면 우리가 중간에 정도 뭐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이, 그쵸? 15년 대비 20년 상대치가 있으니, 그런데 15년 일본 값이 있으니, 맞죠? 있으니 한 번에 직접적으로 20년 값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1억 2,800만 단위를 구할 필요가 없겠죠. 선지 수치 보시면 단위가 어때요? 다 같죠? 근데 이제 문제되는 게 뭐예요? 앞에 문제에 비해서 이 문제가 난이도가 높은 이유가 뭘까요? 위에 문제랑 밑에 문제랑 포인트는 같죠? 포인트는 같은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포인트는 같은데 뭐가 달라요? 좀 이게 이 문제가 난이도가 살짝 높은 이유는 뭘까요? 선지 수치가 가깝죠. 그래서 이 정도 선지 수치까지는 나올 수 있어요. 알았죠? 여기까지는 이제 과학이 아니에요. 나올 법해요. 그래도 단위는 무시해도 되죠. 그래서 128이니까 자, 128 여기 써줄게요. 128 썼어요. 그래서 128에서 5.2%를 감소시킬 건데, 자, 선지 수치가 가깝긴 한데 일단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128 곱하기 51을 하기가 좀 싫잖아요. 그렇죠? 싫으니까 5%는 얼마나 더 똑같아요? 5%죠, 5%. 그래서 일단 5%를 빼보자는 거지. 맞죠? 그 정도면 거의 정확하잖아. 그래서 128에서, 맞죠? 128에 5%를 빼면 2020년 일본 인구가 나오잖아. 맞죠? 감소하는 거니까. 증가하면 5% 더하면 되고, 그러면 이거에 5%를 빼면 5% 사고는 어떻게 하랬어요, 제가? 5를 곱하지 말고. 5% 사고는, 5%를 곱하는 사고는 50%를 곱할 때는 어떻게? 그냥 절반. 5%는 절반하고 한 자리 내려. 그렇죠? 그럼 이거의 절반은 64를 한 칸 내리면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선지 수치가 가까우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빼야 되겠죠, 이 정도는. 그래서 1, 2, 6, 16이죠? 그러면 1, 2, 1, 6 앞자리랑 거의 유사하게 뭐야? 자, 이걸 함부로 있잖아요. 그래서 1, 2, 1, 6이니까 이게 좀 더 가깝게 해가지고 올라가시면 안 돼요. 무조건. 알았어요? 그럼 틀릴 수 있어요. 얘 정도는 될 수 있거든요. 원래 5.2%를 빼야 되니까. 맞죠? 가까워져, 5%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면 돼요? 새로 계산하지 마라. 새로 막 곱하기를 또 할 필요 없고, 지금 한 이거 아니면 이건데, 맞죠? 원래 5%를 뺐더니 이거야. 생각해보세요. 근데 5.2는 더 크게 감소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더 떨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그래서 1번. 그 다음 16번 볼게요. 볼까요? 읽어볼게요. 문제가 좀 길거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잘 읽어보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그렇죠? 첫 번째 문제 생각하고. 자, 전체 조사 대상 인원 중에서 음식물 종류를 선택한 인의 비율. 음식물 종류를 선택했다. 하는 비율이 80%. 이거 표시해 주시고요. 가정부 표시해 주시고. 그 다음 문제에서 물어보는 용어는 설문조사에 응한 유치원 원생은 모두 몇 명인가? 라고 했으니 이거를 간단히 줄이면 이 용어는
설문조사 응답자 수를 물어보는 거야. 응답자 수. 알았죠? 그러니까 설문조사 총 응답자 수를 이제 물어보면은 그 용어는 이제 잘 물어보는데 그 용어를 물어볼 때는 그 용어는 대부분 요거는 여기까지. 자, 설문조사 총 응답자라고 되니까 개념이 커요, 작아요? 크죠? 맞죠? 그걸 가지고 막 쪼개질 거 아니에요, 맞죠? 예상컨대. 그러면 큰 개념이니까 뭘로 예상이라? 분모 용어일 거라고 예상하시면 돼요. 분모. 그럼 분모는 어떻게 구한댔죠? 비율분의 비율분의 분자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렇죠? 자, 그럼 요걸 읽었을 때요. 몇 가지는 우리 머릿속에 그리고 있으면 돼요. 빨리 식을 파악하기 위해서. 알았죠? 그럼 이제 요거 찾고 요거 찾으면 돼요. 그쵸? 자, 그리고 단서가 있거든요. 자, 단서 보시면 모든 원생은 표에 나와 있는 것 가운데 반드시 하나를 선택했다. 자, 이 말은 이제 어떤 말에 조건에 해당되는 거죠? 이걸 해석하면 설문조사를 했는데 반드시 하나를 선택했다. 이 말은 이걸 구체적으로 해석하면은 복수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것도 선택하고 한 사람이 이것도 선택했다.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말이 들었어요? 반드시 모든 사람은 모든 원생이 다 선택했으니까 뭐가 없다? 무응답자가 없어요. 복수응답도 없고 무응답자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보통 이제 복수응답이 없고 무응답이 없는 게 기본이에요. 그렇죠? 근데 문제를 살짝 꼬아서 복수응답이 있게끔 만들 수는 있어요. 알았죠? 그렇게 하면 조금 난이도가 좀 올라가지거든요. 자, 그건 뒤에 보고. 조사 결과표 상에서, 표에서 음료수를 선택하고, 이걸 모르니까 X라 생각해보죠. 이거는 이제 지워져 있는 상태다. 네. 자, 됐죠? 자, 이 문제 핵심은 뭐냐면, 식파예요, 식파. 식을 약간 이제 꼬았어요. 꼬았기 때문에 난이도가 살짝 올라가긴 해요. 위에 앞에 문제보다.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식파가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그나마. 그럼 이제, 어떻게, 요걸 자생하셔야 되죠? 여기서 이제 비율을 찾아볼게요. 분모는 비율분의 분자라고 한 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비율은 어떤 비율? 이 분모용 있죠? 이 분모용을 이 비율 분모로 두고 있는 이 비율에서 분모로 두고 있는 비율이라고 했죠. 그런 비율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설문조사에 응답한 총 원생 있죠? 요거 용어를 분모로 두고 있는 비율이 뭐냐 찾아보니까 그게 있을 거라 예상이 된다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군데군데 찾아보니까 일단 비율이라는 게 딱 두 개 딱 있어요. 두 개 맞죠? 뭐가 있어요? 요거 식품 구율이라는 비율이 있고 유율 맞죠? 그리고 위에 아까 체크됐죠? 똑같은 80짜리가 또 있죠? 근데 요것도 주어지고 요것도 주어졌다는 거는 요거랑 요거랑 이제 다른 데이터라는 거 예상이 되는 거예요. 맞죠? 다른 거랑 예상이 다 할 수 있어요. 맞죠? 그래서 자세하게 보셔야 돼. 자, 요거는 뭐냐면 전체 조사 대상 인원 중에서 같은 거죠. 그쵸? 그러면 이거랑 같아요? 지금 이거랑 요거랑 같아요? 달라요? 같은 용어랑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같은 거예요. 그렇죠? 같은 거야. 여기서 전체 조사 대상 인원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설문조사의 응안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보세요. 응안이랑 응답한 거랑 대상이랑 원래는 엄청나게 다른 개념이야. 이럴 수 있지. 전체 대상자는 100명이야. 100명인데 실제로 총 응답자는 80명 정도만 응답할 수도 있어요. 뭐가 있으면? 무응답자가 있으면. 20명 무응답 빼버리면 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뭐가 없다고 했어요? 아까 단서에서. 무응답자가 없다고 했죠? 그러면 대상자랑 응답자가 같아져요.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 중간에 연결고리가 사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들은 같은 거네? 그러면 이 80이 이 비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자, 이것도 될 수도 있고, 근데 이것도 80도 있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시면은 식품구율 여기 뭘 말하는지 모르겠죠? 그러면 각조에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야 돼요. 여기 있죠. 보니까 전체 학생 중에서 먹을 것을 선택하면 이것도 돼야 안 돼요. 되잖아. 이거랑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되고 이것도 돼요. 이럴 때는 이걸 통해서 풀 수도 있고 이걸 통해서 풀 수 있으니까 하나씩 확인해 보시면 돼요. 알았죠? 자, 그럼 요거를 보시면 80짜리 요거 위에 거 80을 갖고 올게요. 그러면 이 비율은 80%잖아. 80%는 단위 시험 그냥 80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80분의 자, 여기서 말하는 분자는 어떤 분자냐면은 이 비율의 분자 맞죠? 이 비율의 분자니까 이 분자 약분이 돼가지고 요것만 남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요거의 분자는 뭐냐면 요거잖아. 음식물 종류를 선택한 인원. 음식물 종류를 선택한 인원은 자, 자료 제목 읽고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조사를 한 거잖아. 지금 이것인데 5가지를 선택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근데 음식물은 이건 음식물이 아닌 거죠. 근데 이렇게 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더한 값 있죠? 이렇게 더한 값이 위로 간다면 위로 구할 수 있다면 y 하면 맞죠? 그렇죠? 이렇게 해버리면 예분의 예를 하면 뭐가 나와요? 우리가 구하려는 요게 나온다는 거지. 그렇죠? 근데 문제는 요 y를 그냥 단순히 더해가지고 좀 구할 수 있어요? 없죠. 요걸 모르니까. 그럼 요걸 모르니까 이걸 또 구해라는 거지, 맞죠? 요걸 알아내라 라는 게 해석되는 거고, 맞죠? 그럼 요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보니까 우리가 아직 활용하지 않은 조건 데이터가 뭐죠? 요거죠, 요거. 요게 뭐였어요? 먹을 것을 선택하는 거죠. 총 전부 다 먹을 거. 근데 먹을 거가 이렇게 나눠가지고 저것만 다 빼고 그게 다 먹을 거죠. 그쵸? 먹을 거잖아. 근데 그게 몇 %예요? 그게 80%야. 전체 사람 중에서. 그쵸? 근데 모든 사람은 응답을 다 해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요거 다 합합값 있죠? 요거 합합값은 요 80의 분자죠. 분자는 비율 곱하기 80 곱하기 분모를 하면 돼요. 전체 응답자. 근데 전체 응답자가 뭐예요? 이거랑 이것까지 더한 거잖아요. 좀 정리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분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80%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쵸? 그쵸? 맞아요? 그러면 구조가 어떤 구조예요? 여기서 이제 약간 더 계산을 줄이려면 x 플러스 y분의 x가 여기서 말하는 x는 이 x가 아니야, 맞죠? 요게 딱 80%가 된다 이 말이죠, 맞죠? 요거 다 더한 것분의 요만큼이 맞죠? 80%라는 거야. 그러면 이럴 때는 이걸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맞죠? 하지 말고 이렇게 보자. 여집하고 이렇게. 기억나시죠? 됐죠? 그러면 y가 뭐예요? y가? 얘죠. x가 뭐예요? 요거 다 더한 거죠. 근데 80%가 그럼 얘들이가 어떤 관계가 돼요? 얘가 100이고 얘가 80이어야 80%야. 맞죠? 그러면 얘가 80이면 얘도 80이고 얘는 얼마가 돼야 돼요? 20이 돼야 돼요. 그럼 20과 80의 더비가 돼야 돼요. 그럼 몇 배예요? 4배가 돼야 돼요. 알았죠? 그런데 4의 4배는 16이죠. 그럼 요거 합함께 얼마가 돼야 된다? 16이 돼야 돼요. 이렇게 되셔야 되고요. 그러면 8, 10이니까 얘는 얼마예요? 4죠, 4. 4라는 걸 알아낸 거 맞죠? 그러면 요거의 4, 요거 다 더하면 뭐 구할 수 있다? 저 분자를 구할 수 있다. 그죠? 그러면 더하면 4, 4, 8, 8, 16이죠. 그래서 비율분의 80분의 요거 이제 y가 16이 되는 거죠. 그래서 8분의 16 앞자리 얼마야? 2죠. 그러니까 20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 10항이 좀 난이도가 있었어요. 이게 빨리 되시려면은 제가 했던 있죠? 분모는 비율분의 분자해가지고 내가 그 비율과 분자를 내가 필요한 정보를 딱딱 예상해서 찾아가는 그 접근법이 되셔야 돼요. 기계적으로. 아셨어요? 요 문제 좀 잘 챙겨가지고. 그 다음 17번. 이거는 17번은 문제에서 물어본 게 제가 한번 풀어보니까 이거 문제가 좀 잘못됐어요. 엄격하게. 좀 이상해요. 자, 뭐가 이상하냐? 보시면 세 개의 공장 중 B 공장이 차지하는 제품 3의 생산량 비율이라고 그러면은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이 비율은 어떤 비율이에요? 뭐 분의 뭐라는 거야? 이 발문을 그대로 그냥 우리가 해석하면 분모가 뭐죠? 어떻게 생각했죠? 비율을 물어봤어요. 근데 중간에 어떤 단어가 있죠? 어떤 단어가? 여기 중이 있죠, 비율이 있는데 중이 있을 때는 중 앞에 단어가 분모예요. 무조건. 알았죠? 중 뒤에 단어, 요게 전부 다 분자야. 그럼 뭐 물로 확인해보래요, 이렇게 해서. 세 개의 공장 총 생산 분해, 맞죠? 요게 분모잖아요, 여기까지. 요것만 딱 분모거든요. 세 개의 공장 총 생산이 뭐예요? 그럼 뭐야? 이거 다 더하는 거네. 그렇죠? 그렇죠? 이거 다 더한 것분에 뭐라는 거야? B공장에서 제품 3이죠. 그렇게 하면 그럼 B공장에서 제품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선지 수치 보세요. 그걸 물어보는 것 같아요? 아니죠. 퍼센트가 훨씬 작아야 되잖아요. 맞죠?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 문제를 바꿔야 되겠죠? 추측해보면 이제 요 정도 퍼센트가 이제 되시려면은 뭐좀 돼야 되냐 보니까 제가 따져보니까 요건 것 같아요. 요거 맞죠? 요거 더한 것분에 얘를 물어보고자 했던 거예요. 맞죠? 그러면 발문을 수정해야 되겠죠? 부활의 용어를 어떻게 바꾸면 돼요? 뭐를? 지우고
요거 분의 요거 하고 싶으면 간단하죠. 제품상 알았죠? 제품상 총생산량 중 제품상 총생산량 중 비공장이 차지하는 비율 그러면 되죠. 그렇게 붙여야죠. 이해되셨죠? 자, 이제 계산해보면 이것도 이런 식으로 해주면 좋아요. 워낙 자 지금 수치가 지금 보시면 예분의 예하기가 숫자가 간단해요, 복잡해요?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그냥 정석 계산해도 느리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항상 보다 숫자가 좀 복잡해지고 그런 걸 우리가 식을 좀 복잡해지고 식 구조가 복잡해지고 염두에 두고 푸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계산해도 속도는 별로 차이 없는데 그래서 계산한다는 거는 이렇게 그냥 150, 50, 50이니까요. 100, 250. 250분의 150이네. 250분의 150은 4배, 4배 하면 60%네. 이걸로 가면 돼요. 해도 되는데 숫자 간단하니까 어떤 식의 사고가 연습이 되셔야 되냐, 훈련이 되셔야 되냐면 이것도 식구조가 어떻게 하면 돼요? 여집합식이죠. 식구조죠. 요거 다 다음 분의 얘죠. 그럼 이거 나머지가 뭐야? 얘랑 얘죠. 그럼 요거 두 개만 더하면 얼마야? 100이죠. 그럼 100과 150은 어떤 관계예요? 1.5배 관계죠. 맞죠? 나머지랑 나머지 관계가 1.5배 된다는 거는 그거는 퍼센트가 60%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60의 나머지가 얼마죠? 40입니다. 그렇죠? 그럼 몇 배야? 1.5배잖아. 그래서 3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여기 만약에 나머지와 이거 지우고 나머지와 나머지가 만약에 여기 2배야. 2배야. 그럼 몇 퍼센트라는 거예요? 그때는 66.6%랑 나머지가 33.3% 이렇게 2배가 되는 거지. 그래서 퍼센트로는 선지 수치가 얼마? 66.6%. 맞죠? 그런 식의 사고를 익숙하게 만들면 돼요. 맞죠? 나머지랑 나머지가 같아요. 같으면 50%. 알았죠? 자, 그 다음 끝. 자, 그 다음 표의성. 요거는 별거 없어요. 알았죠? 그냥 제가 알려드린 그 문제 풀면서 알려드린 그 계산법 해석하는 거 그대로 챙겨가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넘어가시고. 이 문제는 푸는데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피스 기출이에요. 피스 기출 그대로 갖는 거야. 난이도를 낮추지 않고. 근데 피스 기출 치고 계산이 좀 까다로워요. 알았죠? 근데 그냥 해볼게요. 알았죠? 한번 해볼게요. 요 정도까지 지금 기초 과정이라서 안 해도 되는 무방한데 선제 1개 정도? 제 기억에 그거 빼고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그 우리 지난 시간에 옛날에 했던 그 계산법 있죠? 비교하는 계산법 그런 것들을 이제 써먹어야 돼요. 몇 개 선지가. 자, 오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1번 풀어드릴게요. 1번 풀어볼게요. 2011년부터 2013년에 연도별 질병 비용에서 영양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년 대비 매년 증가한다. 조금 까다롭죠. 분수 비교 매년 증가. 그렇죠? 여러 번 비교죠. 그러면 총계 419. 지금 첫 번째 시작하는 기간의 첫 연도가 2011년도이고요. 중간에 전년 대비 단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10년도와 11년도를 비교를 하셔야 되고요. 총분의 영양이니까 총분의 영양. 자,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자, 요게 예분의 이게 매년 분수가 증가해야 돼요. 자, 이건 여러 번 비교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풀어요? 이걸 순차적으로 비교하지 말라고 배웠죠. 발레가 될 것 같은 걸 찾아라 했잖아. 그래서 대충 분모부터 보고 대충 분자 흐름을 쭉 훑어봐주세요. 그럼 어디가 그나마 감소할 것 같이 보여요. 초반에는 안 그렇죠. 초반은 19, 35 거의 2배 증가하잖아요. 맞죠? 얘는 얼마 안 증가하잖아. 맞죠? 얘는 확실히 증가해요. 얘는 더 볼 것도 없고요. 자, 분모가 좀 많이 증가해보고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얘도 지금 40이 많이 증가하긴 해요. 근데 얘도 많이 증가하거든요. 500대, 700대니까. 상대적으로 봤을 때 맞죠? 그러니까 얘가 좀 체크를 확실히 해야 되고요. 맞죠? 요거는 보니까 요것도 애매하죠. 그러니까 요 두 개는 확인해야 돼요. 구체적인 좀 우리가 과정을 필요해요. 눈으로 안 돼요. 맞죠? 그래서 뭐 요거 먼저 확인해도 되고 요거부터 확인해도 괜찮아요. 맞죠? 둘 다 애매하니까. 그럼 뒤에 거 먼저 확인해 볼게요. 제가. 자, 554분의 40이랑 712분의 67이야. 분수 비교. 우리 비교형 계산법 떠올려보세요. 요거는 뭐부터 체크하셔야 되는 게 딱 좋겠어요. 일단 무조건 계산을 줄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쉽게 생각해보면은 항상 몫으로 보는 걸 빠뜨리지 마세요. 몫으로 본다는 건 얘랑 정수배 관계를 보는 거예요. 정수배.
앞자리가 4로 시작하죠. 앞자리가 5로 시작하죠. 얘는 앞자리가 6, 7이죠. 앞자리가 7이죠. 거의 어때요? 앞자리 5랑 4 얘가 약간 작고 앞자리가 7이 6이 약간 작죠. 애매하죠. 약간 작으니까 몫이 1보다 작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몫으로 좀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한번 보자고요. 근데 분자를 먼저 보니까 40이 60이니까 2배는 확실히 안 되죠. 근데 1배보다 커졌잖아요. 확실히 또 크죠. 그러니까 1배랑 2배 좀 사이 좀 있을 것 같잖아. 이럴 때는 몇 퍼? 1.5배. 50%를 한번 판단해보랬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그래서 이걸 딱 보시고 50% 판단해봐야겠구나 라고 생각이 중요하고요. 50% 판단은 이거의 절반을 더하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 2를 더하는 거고, 2를 더하면 63이고 63보다 67이 살짝 크죠. 그러니까 얘에 비해서 얘는 50%보다 크게 진 거예요. 그 다음 얘 554. 554의 절반은 좀 계산 불편하지만 한 27 정도, 277 맞죠? 27. 대충 28 정도 되는데 이거 더해보니까 783이죠. 83. 앞자리가. 83보다 어때요? 확실히 작죠. 그렇죠? 그럼 얘는 50% 이상 증가하고 얘는 50% 미만 증가하니까 분자 증가율이 더 크니까 후자 분수가 커요. 그래서 증가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50%로 판단이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럼 발레가 아니거든요. 그럼 이것도 봐야죠. 이것도 볼 수밖에 없고요. 볼 수밖에 없고, 이것도 분수 비교하면 이거는 앞에 거랑 요거랑 다르게 어떻게 달라요? 요거는 이제 증가율이 얼마 안 돼, 맞지? 살짝 증가하기 때문에 50%를 판단할 필요 없어요. 없고, 뭐 이건 물론 얘랑 관계네. 당연히 안 되죠. 몫으로 안 되죠. 그래서 이건 뭐 할 수밖에 없다? 뺄 수밖에 없다. 빼요. 알았죠? 둘이 빼면 얼마야? 7. 얘 둘이 빼면 얼마야? 제가 다 빼지 말했죠? 한 자리만 딱 빼면 5 빼기 4니까 1. 5 빼기 1이니까 4죠. 14죠. 그러면 한 자리만 1보다 더 많이 커요. 그죠? 근데 1이 나온 위치가 이제 체크를 해주면 돼요. 그렇죠? 얘는 7이 나온 위치가 여기입니다. 그렇죠? 그럼 대충 봐요. 4, 35 관계 대충. 1보다 크다 7 관계 어때요? 얘도 많이 증가해도 얘 4, 25, 4, 35도 많이 크게 증가하잖아. 그렇죠? 이러니까 이거는 이제 뭘 써라? 애매하니까 얘들이 관계랑 조금이라도 애매할 때 어떻게? 순간적으로 1초 정도 딱 봤을 때 어떻게? 애매할 때 어떻게? 미세하다. 그러니까 차이법을 쓰라 했잖아요. 차이법 맞죠? 차이법이 뭐였어요? 얘로 나누는 거예요. 몇 개 들어가는지. 그러니까 7이 몇 개 들어가요? 5개 들어가고 요 1은 이제 1이 안 되죠. 맞죠? 차이법 쓸 때는 두 자리 돼요. 두 자리. 미세하기 때문에 한 자리는 안 돼요. 그래서 원래는 1이 아니라 얼마예요? 14나 13에 가깝죠. 맞죠? 한 13, 14로 한번 넣어봐요. 몇 개 들어가는지. 5개보다 적게 들어가죠. 그렇죠? 그럼 얘가 개수가 적죠. 적으니까 적은 쪽에서 증가율이 커요. 그래서 분모 증가율이 크니까 전자가 커요. 그래서 이거는 차이법을 쓰는 게 좋아요. 차이법. 그렇죠? 그래서 감소해요.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조금 어렵죠 이거? 그런 식으로 보시는 거고. 자 2번 보세요. 2번도 연도 기간은 똑같고 총 질변비와 분모 똑같고 뭐만 달라져요? 분자만 바뀌죠? 운동 부족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죠. 물론 분모는 똑같고요. 그러니까 매년 또 증가하는 건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흐름을 보세요. 얘분의 얘분의 어디가 좀 감소할 것 같아 그래도. 좀 그나마 자 분모가 여기서는 제가 봤을 때 살짝 증가하거든요. 맞죠? 110 정도 맞죠? 살짝. 근데 얘는 좀 크게 아까 좀 증가했죠. 분모가 크면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 맞죠? 자, 분자도 아주 살짝. 얘는 좀 많이 증가하죠. 그럼 요거 이렇게 봤을 때는 얘는 확실히 커져요. 맞죠? 얘는 안 봐도 될 것 같은데 얘니까 얘도 아주 애매하게 좀 증가하는데 얘도 좀 증가하잖아. 애매하죠 이거 좀 애매해요. 그리고 요거는 정말 조금만 증가하죠. 근데 얘는 조금만 증가해요. 맞죠? 대충 봤을 때 맞죠? 물론 좀 순간적으로 어디가 될지 판단은 듣지만 저는 대충 봤을 때는 좀 애매해. 맞죠? 순간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구조 확인한 다음에 여기랑 한 여기 정도 확인하면 돼요. 알았죠? 그러면 뭐 내가 요거 싫다 그러면 요거부터 확인하면 되는데 아까 기억나세요? 만약에 1번 선지를 먼저 푼 상황이라고 할 수 있잖아. 1번을 푼 상황이라고 한다면 2번 풀 때는 우리가 뭘 확인했어요? 요거 아까 확인했죠? 요게 아까 어떤 상황이었죠? 50% 미만 증가한다 이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맞죠? 그럼 우리가 이걸 알고 있으니까 그냥 이거 하는 거 이거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50% 미만 증가하는데 얘는
자, 88도 거의 88. 88 절반 44죠. 그러면 그 130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작죠? 이것도 50% 미만이죠. 이거 미세한 거야. 아셨어요? 그럼 굳이 이거 근데 또 미세한 것도요. 이것도 50% 미만이고 이것도 50% 미만이거든요, 지금. 근데 그 느낌이, 그 감각적 느낌이 이 50% 미만의 정도랑 이 50% 미만의 정도 있죠. 아까 제가 대충 확인하면서 느낌이 좀 많이 미세해요. 그 미만 정도도 좀 비슷해 보여요. 큰 차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굳이 있잖아요. 우리 이것도 안 했죠. 이것도 안 했으니까 이럴 때 어떻게? 굳이 이걸 먼저 하지 마시고요. 계산을 까다로운 하지 말고 피하고. 알았죠? 이거 확인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바꿔서 유연하게.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만약에 뭐하면 증가하면 어쩔 수 없이 이걸 확인하는 식으로. 알았죠? 계산을 안 할 수 있으면 좋으니까 최대한 이제 이거 하지 말게요. 알았죠? 싫으니까 이걸로 바꿔볼게요. 자, 이거 어떻게? 이것도 이제 뭘 해야 된다. 어쨌든 이거 빼야 되겠죠? 빼면 4, 이거는 빼면 6이죠. 그러면 위치, 얘는 끝자리까지 가야 되고 얘는 여기 둘째 자리까지 가야 되죠. 이거는 쉬웠죠. 왜 쉬워요? 얘보다 얘가 커. 근데 얘보다 얘가 작죠. 반비례 관계죠. 여기서는 얘가 더 크고 초기값은 얘가 더 크잖아. 이러면 어떻게? 초기값은 작고 차이값은 큰 쪽이 무조건 크다고 했잖아. 증가율. 그래서 분모 증가율이 커서 전설가 커요. 그래서 여기서 관계가 생겨요. 그래서 굳이 이걸 확인할 필요 없었던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찍었어요. 이렇게 그 분수 비교가 여러 개 할 때는 이렇게 운영하시면 돼요. 자, 3번 볼게요. 고혈압 위험 요인의 경우 2011년부터 13년까지 역시나 전년대비인데 분수 비교가 아니고 증가율 비교죠. 그리고 2010년이 제일 크대요. 그러면 자 봅시다. 이렇게 어디가 제일 크대요? 이 세 개 중에서 이게 제일 크다는 거죠. 62에서 84. 그러면 선제 12년이 가장 크다. 그럼 12년을 먼저 보세요. 어느 정도예요? 62랑 84는 대략 딱 보니까 딱 떨어지 어떤 느낌이야? 62, 84. 6의 절반 3일 맞죠? 90대죠, 90대. 그거보다 좀 작죠. 그러니까 50%는 어때? 안 된다. 50%보다 좀 작다. 이런 느낌 가지면 돼요. 그렇죠? 그 정도인데 얘는 딱 봐도 어때요? 너무 작죠? 5, 6이니까. 얘는 살짝 뭐 크긴 한데 자 이거 더 뭐 계산을 크게 할 필요 없이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죠. 자 한번 빼는 것도 괜찮아요. 8 빼기 6은 얼마예요? 2죠. 10 빼기 8은 얼마예요? 2죠. 차이값이 둘이 어때요? 똑같죠 거의. 똑같은데 얘는 얼마? 초기값이 6이고 얘는 얼마예요? 8이죠. 자 차이값이 같은데 초기값이 8이고 6이면 이쪽이 더 큰 거죠. 그래서 얘가 더 커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12년이 가장 크다. 맞는 선지가 되시겠어요? 순위 비교는 각자 하시면 돼요. 이 문제가 좀 계산이 좀 난이도가 확실히 높고요. 중상한 시험에 한번 나올 법하나 보면 생각해 보면은 계산 난이도로 봤을 때는 요거보다는 어렵게 나오기 힘들어요. 알았죠? 계산 난이도 봤을 때는 이게 최대 난이도, 최고 난이도다 보시면 돼요. 나올 수도 있다. 한 문제 정도. 근데 요거보다는 어렵게 나오기 힘들다. 다음. 이제 다시. 그래서 기본 문제이기 때문에 앞에 문제, 직접 문제에 비해서 훨씬 이제 쉬워져요. 훨씬 다시. 볼게요.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용어가 무엇이죠? 인구죠. 호주 인구죠. 그러면 호주 인구 같은 단어 찾아가세요. 자료 보시면은 항목이 면적이 있고요. 인구 밀도가 있죠. 자, 인구 밀도 우리 분모분자 용어가 무엇인지 외우고 이 정도는 있으라고 했죠. 뭐예요? 밀도는 면적분인 거예요. 물론 각주에 이렇게 주어지긴 해요. 맞죠? 근데 알고 계세요. 그럼 인구는 어떤 용어예요? 분자예요, 분모예요. 분자죠? 그러면 얘 곱하기 2 하면 되죠? 호주의 밀도. 호주의 면적, 분모. 하면 되죠? 그러면 3 곱하기 77이죠? 그럼 2, 3일이죠? 2, 3일 앞자리. 2번. 이렇게 푸시면 돼요. 이거는 금방 풀죠? 그 다음 2번. 옳지 않은 거고요. 1번. 이건 단순 비교죠? 면적이 제일 큰 거. 면적. 미국이 제일 커. 맞죠? 미국이 제일 커. 2번. 면적당 인구. 이건 뭐야? 다시 말하면. 인구죠? 자, 근데 이걸 우리가 좀 약간 이건 이제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2번 선지가 옳은 아니에요. 그죠? 옳은 아니면 좀 별로예요. 물어보는 게. 왜 별로겠어요?
왜 별로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오류는 아니거든요. 네, 좀 이제 문제를 좀 잘 만들었다면 이렇게 안 물어봐요. 면적당 인구가 결국은 뭐야? 인구 밀도잖아. 그렇게 인구 밀도를 그냥 물어보면 되겠어요. 그 용어를 수정해서 인구 밀도가 가장 적은 건 뭐냐? 이러면 돼요. 알았죠? 그렇게 물어봐요. 알았죠? 물어볼 때는. 아니면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바꿔서 알았죠? 면적당 인구가 아니라 인구당 면적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알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그럼 인구 밀도 비교하시면 돼요. 호주가 제일 작았어. 맞고. 3번. 일본은 영국보다 국토 면적이 이제 면적 더 넓다 했으니까 빼면 되죠? 일본이 더 커야 되고. 근데 요즘 이제 3번 선지에서 체크하실 때 뭐냐면은 자, 여기서 137000이 더 넓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지금 정확한 값을 물어봐요? 아니면 정확한 값을 물어보지 않아요? 정확한 값을 물어보죠. 이렇게 정확한 값을 물어볼 때, 그러니까 이상 이하가 없을 때는 단위까지 보셔야 된다는 거. 알았죠? 앞자리 137만 딱 빼가지고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1번 정도 어쨌든 빼볼게요. 이거 어떻게 확인하면 돼요? 어떻게 푸는 게 효율적이겠어? 어쨌든 어렵지 않지만 끝자리 아셨어요? 끝자리가 얼마가 나야 돼? 7이 돼야 돼요. 7. 근데 끝자리가 얼마야? 7 빼기 2니까 5잖아요. 끝자리가. 그래서 7을 딱 빼가실게요. 그래서 요거가 틀린 선지가 되겠어요. 그 다음 4번 선지 볼게요. 프랑스가 이것도 결국 뭐야? 면적당 인구니까 인구 밀도죠. 근데 이것도 지금 정확한 값이에요? 이상 이하가 있어요? 정확한 값이죠. 그러니까 단위를 보셔야 돼요. 단위를 1100 단위 안 보고 하면 안 돼요. 단위를 보셔야 돼요. 꼭. 그래서 110 이거 보고 맞대면 안 돼요. 치수가 틀릴 수 있어요. 단위를 여기 보라는 거예요. 맞죠? 단위가 지금 기준이 면적이 뭐야? 킬로미터죠. 제곱킬로미터. 그 명은 그냥 명이죠. 그러면 킬로미터 제곱 이렇게 인구 맞아요? 킬로미터 맞죠? 그리고 110명 맞죠? 그래서 맞아요. 그 다음 3번. 가와 나의 합은 얼마인가? 오늘 아주 간단해요. 자, 요거 두 개고요. 위치가. 그럼 얘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 보니까 여기 총계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더해서 200이 되는 거잖아요. 요거 두 개 더해서 200이 되는 상황. 나도 요거 두 개 더해서 250이 되는 상황. 그래서 가나 합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거 정석적으로 풀면 뭐 풀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서 요거 빼고 구하고 여기서 요거 빼서 구해. 그래서 더하면 돼. 하면 되는데 누구나 다 하죠. 하면 되는데 어떻게 푸는 게 효율적이에요? 어쨌든 선지구는 어때요? 한 선지를 잘 보세요. 어때요? 뭐가 더 달라요? 끝자리가 달라요. 끝자리가 보시면 돼요. 알았죠? 그래서 0 빼기 6이란 거 있죠? 0 빼기 6은 얼마야? 자, 얘는 0 빼기 8이니까 2죠. 2 더하면 6이 돼요. 다음 4번. 양성평등 정책에 대하여 반대하는 비율이 높은 집단이라고 했고 여기서 말하는 집단의 비교 대상이 무엇인지 달문을 딱 봤을 때는 직접적으로 알려주고 있지 않아요. 근데 선지를 봐야 되죠. 선지에서 선지를 보니까 집단이 어떤 식으로 집단이 나눠져 있어요? 30세 미만인 여성. 비교 대상 뭔지 알겠죠? 이거 4개 비교 대상으로 해가지고 반대하는 비율을 비교해라. 그러면 이런 거죠. 30세 미만 여성, 30세 미만 남성 이런 식이니까 결국 반대하는 거니까 어떻게? 예분의 예. 예분의 예, 예분의 예. 이거 4개 비교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나는 안 주어졌거든요. 맞죠? 그래서 체크하실 때, 이 문제에서 체크가 될 게 뭐냐면 어떤 포인트? 여집합 원리. 또 알았죠? 자, 뭐냐면 예분의 예, 얘 나는 안 주어졌다고 나를 구하지 마세요. 놔두세요. 안 구한 상태라면 맞죠? 우리가 1번, 3번 풀면서 안 구해줬잖아. 맞죠? 첫 번째 문제 풀면서 안 구해줬기 때문에 굳이 이거 구하지 말고 일단 주어진 거 먼저 비교하세요. 먼저 알았죠? 먼저 보시면은 자 요거 붙여진 걸 보시면 예분의 예를 딱 보니까 어디가 더 커지? 대충 봐요. 얘가 너무 많이 좀 나지 않았죠? 뭐 그렇게 봐도 상관없어요. 아니 이렇게 돼요. 50, 150이니까 목수로 보면 여기에다 3배를 하니까 얘가 되는 거고 얘는 3배를 하니까 얘가 안 되죠. 그렇죠? 그럼 얘가 더 작다는 거죠. 얘가 더 크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우고 그리고 얘랑 비교해 볼게요. 다시 들어가서 얘 3배 하니까 얘가 되었죠. 근데 얘는 3배도 안 되죠. 그래서 지우고 그러면 결국 이거 2개 남았죠. 하고 보니까 이거를 나를 구하는 것보다는 뭐가 있어요? 이거의 반대는 여기 있잖아. 그래서 예분의 얘랑 예분의 얘를 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거에 뭐다? 부동호가 반대로 버리면 되는 거지. 맞죠? 그래서 예분의 얘랑 예분의 분수 하시면 돼요.
이거 딱 보니까 대충 봐도 될 것 같거든요. 어때요? 대충 봐도 뭐 100, 178이니까 이 2배보다 살짝 작죠? 근데 이거 2배 하면 좀 많이 작죠? 300이니까. 그렇죠? 근데 분자 자가니까 그죠? 그럼 얘가 커 보여요. 그렇죠? 그럼 이거의 반대로 가야 되겠죠? 그럼 예분의 얘랑 예분의 얘는 반대로 어떻게? 얘가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작다. 그래서 얘가 이거죠. 그래서 30세 이상 여성으로 여집합 원리가 포인트고요. 문제는 쉬운데 다 포인트는 있거든요. 다음 조금 쉬었다. 거의 1시간. 자, 문제 이어서 5번, 6번 두 문제짜리 문제 보도록 할게요. 5번 전체 여성 난청 환자 중 그리고 끝에 이렇게 비율은 몇 번, 비율이 주어져 있죠. 그러니까 중 앞에 단어, 중 앞에 단어가 분모, 중 뒤에 단어가 분자, 그렇죠? 그리고 퍼센트 계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선지 수치가 어때요? 이 정도면 간격이 멀어요? 좀 멀어요. 선지 수치 간격만 봤을 때는 좀 큼직하긴 해요. 한데 문제는 실제로 식을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은 전체 여성 난청 환자가 뭐냐 자료 제목 보시면은 연령별 난청 환자인데 범례가 남성 여성 구분되어 있으니까 남자는 필요 없고 여자가 연령별로 굉장히 많이 쪼개져 있어가지고요 더해야 될 수치가 분모가 엄청 많죠. 그죠? 지금 이것들 있죠, 이것들. 이거 다 더한 부분에 분자가 80세 이상이니까 이거 그렇게 된 거예요. 식이 이 정도면 이제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식을 파악을 했는데 식이 복잡해. 복잡할수록 어때요? 계산은 대략적으로 물어본다 했죠. 그러니까 좀 대강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선지 수치 간격만 봤을 때는 좀 큼직해요. 간격이 멀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식 자체가 이렇게 복잡해져 버리기 때문에 이걸 정말로 대충 봐가지고 그냥 예를 해볼 생각해가지고 답을 고르다가는 틀릴 가능성이 실수로 틀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거를 주의해야 될 문제 이런 거죠. 그렇죠? 자, 뭐라고요? 식이 굉장히 복잡해요. 이거 다 단독 분해를 해야 되는데 이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 식 자체가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선수치가 이 정도 큼직하다고 하더라도 이걸 대충 봐가지고 머릿속에 항상 대충 해가지고 분의 비중을 계산해버려서 가지고는 선수치를 이건지 맞죠? 고르기가 고르기가 힘들다는 거 맞죠? 그래서 함부로 이걸 너무 대충 보시면 안 된다는 거 그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럼 이제 볼게요. 어쩔 수 없이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계산을 해볼게요. 이거 다 더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다 더해볼게요. 그렇다고 완전히 정확하게 할 필요 없어요. 완전히 정확하게 없고 5, 9, 12, 14, 17 이제 계산 자기가 더하기 빠르면은 좋겠죠. 더 유리할 거고요. 그래서 해볼게요. 5, 9, 14, 14 2개 28 요거 더하면 40 요건 빨리 되죠. 기억이 안 되면 써두시면 돼요. 이렇게 중간 과정에서 요거 중에 26이 둘이 똑같죠. 이런 거 먼저 계산하는 게 좋아요. 26 곱하기 2 하면 되겠죠. 52 17 하면 69 69, 80, 98 맞죠? 이렇게 되죠? 138 이거 하면 100 그냥 대충 얼마야? 150 요 정도 느낌 맞죠? 분의 11 이렇게 합니다. 그럼 요즘에 말해서 답을 고르면 되니까 앞자리 1511이니까 10%보다 확실히 좀 작아야 되기 때문에 얘는 할 수가 없어요. 자, 얘는 물으면 안 되고 그럼 요 둘 중에 하나인데 그렇다고 5% 판단이 쉽다 했잖아. 이게 5%보다 확실히 많이 크잖아. 그렇죠? 그래서 일로 가시면 돼요. 이 정도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옳은 것을 고르면 1번. 1번. 전 연령대에서 여성 환자가 남성보다 많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비교하시라는 거야? 자, 이걸 여성 다 더하고 남성 다 더해서 비교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연령별로 따로따로 따로 해석상 1번 선지는 정말 이렇게 똑같이 문구가 나온다는 선지가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각각 따로 보는 말 해석하면 맞아요. 그렇죠? 연령대별로 약간 애매할 수 있는데 전 연령대에서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연령대별로 각각 고치면 더 좋겠죠. 연령대별로 각각 그렇게 고치면 되고 실제로 발레가 있는지 보니까 발레가 파란색이 다 크다가 이쪽이 10대에서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틀렸다. 2번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큰 여자인데 이거는 이제 문제 없어요. 그대로 보시면 되겠고 70대가 가장 크다. 자 일단 수치를 바로 보시기보다 뭐 어떻게 그래프니까 그림자니까 시각적인 비교 알았죠? 그래서 요 높이 보시면 되죠. 높이. 대충 봤을 때 이 높이가 이거보다 큰 게 없어 보이죠. 대충 봐도. 그래서 70대 남성과 여성 수는 모두 60대부터 줄어들고 있다라는 말은 여기서 줄어들고 있다는 60대부터 연령대별로 60대부터 계속 줄어들어야 돼요. 알았죠? 계속. 그래서 지속적으로 줄어들어요. 지속적으로. 여기서부터. 자, 여기서 여성이 발레죠. 26, 29 커져버리죠. X. 요 정도 볼게요. 그 다음 4번까지 가요. 60대 남자가 80세 이상 남자보다 4배 이상 있다. 남자가. 그러니까 얘랑 그렇죠? 7, 25니까 4배 이상이 아니죠. 그래서 X. 되셨죠? 정도? 다음 7번. 자, 7번. 0-14세의 유소년층 인구 구성 비율이 가장 높은 해는 언제인가? 자, 일단 문제를 보기 전에요. 자, 요거 물어보는 용어가 뭐야? 구하는 용어.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이것만 딱 읽었을 때 분모 분자가 무엇을 했을 때요? 그게 바로 되셔야 좋아요. 알았죠? 이게 읽었을 때 분모가 뭐야? 이것도 비율이죠, 비율. 그러니까 뭐분의 뭐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죠. 그랬을 때 잘 하셔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그게 없다면은 그런 말이 직접적으로 없다면은 그러니까 뭐 중 뭐 없잖아요. A 중 B 비율 이런 거 없잖아. 근데 이거 비율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야? 이게 분자야. 알았죠? 그러면 분모는 어떻게 해석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당연히 전체 인구, 총 인구.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총 인구분의 0-14세 인구. 그럼 돼요. 올라가시면 제목 먼저 봐주셔야 돼요. 인구 구성 비율 자료니까 상대치 자료고요. 상대치 자료 중에서도 이거는 100% 자료예요? 아니죠. 퍼센트가 아니라 그냥 전체를 1로 넣었을 때 쪼개는 거죠. 상대치를. 구성비로. 근데 0-14세가 요 색깔이야. 요 색깔은 밑에 거야. 그래서 결국 전체가 뭘로 다 똑같아요. 연도별로. 1로서 똑같다. 그러니까 100%로 똑같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다 전체가 총 1로 똑같으니까 그냥 이 색깔 있죠? 노란색. 요게 높이가 제일 높은 게 비율이 가장 큰 거죠. 근데 어디가 적고? 그래서 1번.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은 1번 0-14세 물어보는 게 똑같죠? 구성비는 언제나 40%입니다. 언제나. 어떤 정도라도 맞죠? 요 높이가 딱 몇 %예요? 40%죠. 그러니까 요거보다 밑에 있으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1번 맞고 15, 64세 인구 구성비가 가장 적은 해는 1980년이다. 그죠? 15, 64세. 요거 색깔이고요. 1950몇 년도였어요? 그러면 요 높이 있죠? 그렇죠? 요거 비교하라는 거 알겠어요? 맞죠? 맞죠? 요 높이가 어때? 요 길이가 가장 적은지 보시면 되겠죠? 어차피 총계 1은 똑같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얘가 제일 적다고 좀 할 수 있나요? 대강 봤을 때. 뭐 이거 두 개는 판단돼요. 지금 정확하게 잘 보이지 않는데 확실히 이게 좀 밑에 있거든요. 이거보다는 이게 커요. 그러니까 이게 작긴 해요. 이거는 딱 시각적으로 되는데 요거는 뭐 요것도 살짝 얘가 크긴 해요. 맞죠? 요거보다. 요거 높이 좀 비슷하다 보면 좀 크죠? 조금 밑으로 떨어져 있죠? 보이고 눈으로 시각적으로 되고 요것도 조금 떨어져요. 확실히 떨어져요. 근데 이것도 살짝 떨어지잖아요. 비슷하죠? 얘랑 비슷해. 그쵸? 그쵸? 근데 얘가 컸잖아. 근데 얘랑 비교하면 얘가 작았잖아. 그러니까 얘가 제일 작다 할 수 있겠죠. 좀 미세하긴 하지만. 3번 10년 전 대비 65세 이상 인구 구성비는 계속 커요. 그러니까 주어진 연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죠? 지속적으로. 65세 이상 인구 구성은 파란색을 말하고요. 파란색을 말하고 10년 기간이죠. 10년짜리죠. 10년 기간이. 이게 높이가 높아졌고 이것도 높아졌고 이것도 살짝 높아진 걸로 판단이 되네요. 그래서 맞고요. 4번 우리나라 총인구가 이거는 분수의 이게 절대치 상대치야. 상대치.
이거 절대치거든. 그러니까 1, 2, 3은 뭐였어요? 상대치였죠. 딱 구성비였잖아. 그렇죠? 요거는 인구니까 절대값이었죠. 위 주어진 어떤 자리였죠? 상대치. 상대치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총인구 이런 단어는 뭘로 쓰인다? 큰 거니까. 인구는 분모. 그렇죠? 그럼 뭐가 필요해요? B 1분의 분? 요 두 개가 필요해요. 그렇죠? 근데 요거는 위에 있어 없겠어요? 유는 많잖아. 되게 많아. 그렇죠? 다 좋은데 이게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절대가 없는 거 확인했죠? 절대치. 그래서 안 봐도 뭐다? 이 분자를 알 수 없어. 틀렸다. 이런 식으로. 이거 잘 물어봐야 이런 식으로. 다음 9번. 9번. 도시와 농촌 간 소득 격차가 가장 큰 해. 그러니까 일단 소득 격차가 가장 큰 해를 먼저 판단하셔야 돼요. 그렇죠? 어떤 해인지 판단해 보면 자료 보시면 제목 보시면 자, 이 문제가 지금 오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류. 이걸 오류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이건 오류라고 할 수 있어요. 오류가 있어요. 뭐가 오류가 있을까요? 뭐가 이상해요? 이상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이렇게 푸실 때 시중에는 교재는 오류가 거의 없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시중 교재가 아니긴 하잖아. 그렇죠? 학원 교재니까. 그럼 이제 오류가 몇 개 좀 있거든요. 그런 거 발견을 잘하면 더 실력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일부러 이렇게 이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죠? 자, 오류가 뭐가 오류냐면 제목 보세요. 제목 뭐라 돼 있어요? 소득 격차죠. 제목이 소득 격차라고 있으면은 주어진 데이터가 뭐가 돼야 돼요? 이게 이런 것들이 소득 격차를 뜻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이건 뭐야? 그냥 소득이야. 이거 두 개 뺀 게 뭐야? 소득 격차인 거지. 그렇죠? 그게 잘못됐다. 뭐 고치면 돼요? 격차 빼면 돼. 그러면 됐어요. 다시 보시면 도시와 농촌 간 소득 격차가 가장 큰 해. 어디가 이 높이가 아까처럼 이게 요 마지막 정도 요때의 농가 소득 비율은 그 해 전체 소득의 이거 좀 문제가 오류가 있어 없어요? 제가 오류 있다 없다 보면 오류가 있겠죠. 고쳐야 돼. 어떻게 고쳐야 돼? 농가 소득 비율은 그 해 전체 소득이 몇 번? 이게 뭐예요? 이게 말이 돼야 돼? 비율은 전체 소득이 몇 %?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뭘 빼는데? 요거 빼면 맞죠? 그러면 농가 소득의 분자가 이 전체 소득 분모의 몇 %? 되죠? 요거 빼요. 완전 오류예요. 이거 맞죠? 그럼 이렇게 전체 소득이니까 이 문제에서 전제하고 있는 게 원래 각조가 좀 있어주면 좋은데 없긴 한데 문제 오류까지 안 해요. 그러니까 각조 빠진 게 뭐냐면 이거 두 개 더하는 게 뭐다? 전체겠죠. 그게 이미 전제돼 있어. 맞죠? 그러면 이거분의 파란색 이렇게 되는 거야. 맞죠? 그렇죠? 그걸 물어보는 거겠지. 그리고 계산하기 전에 뭘 항상 체크? 선지 수치 간격을 봐주고요. 이런 문제는 어때? 간격이 이거는 가까운 거 치고도 너무 가까워요. 좀 특이해요. 근데 자, 이 정도는 잘 물어봐요. 맞죠? 가까우면 이 정도 가깝고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자, 이걸 보통 가깝게 만들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39%, 40%, 41%, 42%. 이 정도는 나올 수 있어. 알았죠? 근데 이건 좀 많이 가까워요. 가까운 거 치더라도. 그럼 이거를 좀 얘 플러스 얘분의 얘를 계산해야 되는데 선수치가 이렇게 너무 가까우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이거는 그게 돼야 안 돼요. 퍼센트와 스케일이 돼야 안 돼요. 이거는 그것도 안 돼요. 퍼센트와 스케일 나름 정확해요. 근데 그게 만약에 이 선수치가 39, 40, 41, 40이었으면 쓰면 돼요. 스케일. 알았죠? 근데 이건 너무 가까우니까 안 돼요. 그래서 뭘 해야 된다? 그냥 나누기. 알았죠? 나누기 해볼게요. 자, 나누려면은 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자였잖아요. 얘는 어차피 둘 다 더해야 돼요. 맞죠? 더하면 4,800, 3,200 앞자리가 정도 되니까 7,800 정도 되죠? 근데 8,000 정도 생각하기는 좀 위험해요. 맞죠? 그래서 뒤에까지 8,021이죠. 맞죠? 근데 4자리까지 또 나눈다고 다 볼 필요 없어요. 알았어요? 나눌 수밖에 없을 때는 몇 자리? 3자리. 알았어요? 그래서 8,021이니까 802.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요 정도 하면 돼요. 이렇게 했는데도 만약에 틀리잖아요? 3자리로? 그러면 틀려요. 알았어요? 틀린 적이 없어요. 3이 1이죠? 이것도 3이 1, 2 말고 어떻게? 3이 1, 이 정도 하면 돼요. 알았죠? 이 정도? 그러면 자 4가 들어가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3번 이렇게 정도 보면 답이 이만큼 나와야 되는데 이래도 지금 답이 나와 안 나와? 이래도 이렇게 하면 나와야 되나요? 이 정도면 답이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40점이니까 40점 요게 0이잖아. 맞죠? 그럼 이 정도면 나오죠. 그러니까 3번. 이 정도 하고 그 다음 10번 2000년 대비 2010년 도시소득과 농가소득의 증가분은 10점. 이건 어떻게 푸는 게 그나마 효율적이에요. 문제는 어렵지 않지만 증가분이니까 뭘 구하는 거예요? 차이값이죠. 차이값. 도시는 도시끼리 빼고 농가는 농가끼리 빼고 이거 어떻게 하는지 좀 좋겠어요? 끝자리가 좀 똑같은 것끼리 있긴 해요. 알았죠? 똑같긴 우리가 두 개씩 지어지긴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 끝자리 볼게요. 그리고 이거 도시보다 농가 먼저 하는 게 그나마 좀 나올 수 있죠. 왜 그래요? 도시랑 농가 중에 농가가 그래도 요거 두 개는 똑같은데 요거는 다르잖아. 근데 도시는 안 그렇죠. 맞죠? 두 개씩이죠. 그래서 제가 농가를 먼저 볼게요. 0010년도 그러면 0010년도 농가를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빼면 2 빼기 7이죠. 2 빼기 7이니까 5점. 그래서 5니까 이렇게 지우고 그리고 굳이 여기서 도시로 볼 필요가 없다. 없죠. 하던 거 계속 하시면 요거 8이냐 9냐만 보시면 되겠고 올라가서 다시 32 빼기 23은 9죠. 9. 11번 자 11번 요거는 약간 조금 까다로운 12번이 조금 까다로운 편입니다. 그랬었던 거 기억하는데 11번 1km당 건설 비용이 그러니까 분수 비교네요. 맞죠? 당 예분의 건설 비용이니까 요거만 건설 비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분의 A가 분수 비교가 제일 큰 거. 분수 비교 아까 했던 것처럼 자 22분의 25, 12분의 이거 10점 어떻게 보는 게 제일 나아요? 목수 알았죠? 목수 2랑 8은 몇 배? 4. 몫이 4. 4를 기준으로 보세요. 근데 얘가 몫이 4보다 크거든요. 4보다 큰 건 없어요. 그래서 해상. 그래서 2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 12번이 조금 까다로워요. 12번 사회적 비용을 건설 기간과 건설비 곱하기 값으로 계산했을 때 1km당 사회적 또 부수 비교네. 근데 제일 적은 거죠. 그럼 이렇게 되시면 예분의 얘가 분모인 건 변함이 없고요. 첫 번째 문제랑 비교해서 이게 곱하는 거죠. 곱합값이 분자죠. 그럼 이거 시험태 어떤 형태? 이런 형태잖아. 만약에 분수비가 이런 식이면 뭐분의 뭐 곱하기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왔을 때는 뭘 먼저 하시면 안 된다? 이거 계산하시면 안 돼. 하지 말고 그냥 대강대강 봐가지고 일단 최대한 어떻게 점으로 큰 거 다 치워요. 맞죠? 그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대강대강 보기에 분자끼리 보는 게 편해요? 분모가 편해요? 분모가 편하죠. 분자를 곱하기 형태니까. 그래서 분모를 기준으로 보는 게 편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분모를 보시면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다 좋은데 그러니까 아무거나 다 좋은데 자, 이거 뭐 아무거나 제가 찍었어요. 딱 보니까 예를 들어 보니까 이건 왜 이렇게 애매해. 괜히 찍은 게 더 애매하긴 해요. 2, 20이니까 10배 이상이죠. 근데 12, 35, 8, 25 곱합값을 비교하는 거니까 이것도 10배 가깝게 돼요. 대충 받아봤죠. 그래서 이건 일단 계산 어떻게 하지 말랬죠. 피하면서 놔두고 쉬운 것부터 보니까 얘가 예를 들어 얘 몇 배? 6배인데 자 요게 대충 보기에 4배 이상 요거는 훨씬 맞죠? 그러면 4배 이상 곱하기 뭐 이것도 배수로 8이잖아요. 뭐 이렇게 해버리면 24배가 되잖아요.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해상이 너무 커요. 그래서 지워요. 이렇게 해야지. 그다음에 지하철 터널 비교해볼게요. 지하철 터널 얘가 크죠? 1.5배. 근데 얘도 약간 커지고 얘도 살짝 커져요. 그럼 이러한 정도라면은 당연하게 밑에가 크겠죠. 얘는 딱 1.5배 50% 증가지만은 이미 12, 22, 50% 이상이에요. 그쵸? 근데 얘도 증가하잖아. 그러니까 터널이 커요. 그래서 지우고 빠르게. 두 개 남죠? 근데 이게 문제인데 아까 다시 돌아가서 2, 22는 11배, 10배 이상. 그쵸? 이제 볼게요. 8, 25 좀 더 꼼꼼히 볼게요. 그냥 8, 3, 24잖아.
그러면 세배 이상까지 생각해 볼게요. 12, 35는 약간 3배보다 어떻게? 살짝 작아.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얘랑 곱하면 된다 했잖아. 그러면 3배 이상 곱하기 3배 유관하면 10배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죠. 그게 애매하다는 거예요. 10배보다 확실히 작으면 끝인데 10배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계산 어떻게 해요? 여기서는 이거 가지고 뭐 판단을 함부로 하면 안 돼. 이제 하는 거 멈추고 어떻게 해? 미세하니까 어떻게? 그냥 계산해버려. 알았죠? 계산해버려. 그러면 12 곱하기 8 하면 앞자리 얼마야? 여기 쓸게요. 얼마? 96. 96 맞죠? 25 곱하기 35 어떻게 하면 돼요? 쌤으로 하면 안 되겠죠? 25는 어떻게 해요? 요거 상대편 숫자가 4로 나누면 4. 맞죠? 그러면 4, 8에 32, 4, 8에 33년, 4, 7에 28, 4, 50 맞죠? 이런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얘분의 얘랑 얘분의 얘 보는 거죠? 그러면 얘는 10배 이상인데 얘는 10배가 안 되었네. 맞죠? 맞죠? 그래서 분모 증가율이 더 크니까 전자가 크다. 그래서 고속도로가 답이 돼요. 그쵸? 연도는 그냥 챙겨하셔야 돼요. 과한 게 아니에요. 여기 교재에 있는 건 다 잘해야 돼요. 그쵸? 요 교재에 있는 건. 요 정도. 그 다음 시각 문제. 이제 살짝 난이도가 높아지나 봐요. 자, 해볼게요. 자, 2002년의 철도 보안 장치의 수가 3,050개였다. 이렇게 우리 말씀드린 건데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발문에 정보가 있으면 체크해줘야 돼요. 빠뜨릴 수 있거든요. 내가 그래서 어디 체크 발문에 정보가 있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 다음 2003년에서 2006년까지 전년들이 어떤 용어 물어봐요? 철도 보안 장치죠. 그러면은 자 철도 보안 장치 같은 단어 찾아가게 돼요. 표에서 딱 보니까 표에 한국에 철도 보안 장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그러면 제가 어디 뺐어요? 각주 보시면 돼요. 근데 각주 있어, 없어? 각주. 이 문제에서. 각주가 이거 당구단 표시 말하는 거야. 없죠? 그럼 이럴 때 어떻게? 그때는 발부 보시면 돼요. 알았죠? 순서가 알았죠? 올라가니까 철도 그 보안 장치가 뭐냐면 보안 장치가 요거야. 근데 여기에 개념이 뭐다? 범위가 수동 플러스 전동 플러스 자동이죠. 그러니까 건널보험 요거는 어떻게? 빼고 맞죠? 요게 핵심이죠, 이 문제는. 얘 빼고 얘 3개 항목을 더한 값을 보안장치라고 부르는 거고요. 가장 많이 증가폭을 물어보니까 일단 2002년 대비 2003년은 비교하기가 좀 쉽죠? 왜요? 2004년 값을 계산해야 되니까. 그렇죠? 일단 놔두고 계산을 하기 싫은 거. 그럼 3, 4, 5, 6은 쉽죠? 그래서 3, 4, 4, 5, 5, 6을 차이를 보면 19조가 똑같게 달라. 3, 4, 5, 19조가. 똑같죠? 3개 항목 더 센 비교잖아요. 맞죠? 똑같아. 그래서 더하지 말고 어떻게? 차이값 좀. 근데 대충 또 보니까 여기서 얘가 많이 증가해요. 300, 거의 300. 300도 되는 게 없어요. 얘는 거의 똑같고. 얘도 너무 많이 증가해. 맞죠? 그렇죠? 그러면 2006년이 일 가능성이 제일 높고 요거랑 이제 0204만 보면 되죠. 0204. 근데 02가 얼마? 3050이니까 이거 대충 넣어볼 거예요. 3000이면 3000이야. 그래서 그다음 2번. 자, 옳은 것을 고르는 거고 발문에 이렇게 추가 정보가 있죠? 그럼 체크해주세요. 이렇게 해주고 선지. 1번 기억 들어볼게요. 3월부터 6월까지 전체 학생의 월별 도서관 이용료자. 이 구하는 요를 읽으셨을 때 뭐분의 뭘로 해석되는지 바로 되셔야 돼요. 뭐분의 뭐예요? 이용률이니까. 전체 학생의 돼 있죠. 의 앞에다 맞추면 뭐야? 전체 학생 중에서 어떻게? 총 이용자 수 이런 게 맞죠? 그러면 전체 학생 찾고 어떻게 해요? 총 이용자 찾으면 되죠? 전체 학생이 어디냐 보니까 여기 있어, 없어 여기. 그러니까 이 문제가 좀 별로인 이유가 뭘까요? 오른까지는 아닌데 별로인 이유가 있다. 뭐 때문에? 뭐가 좀 별로다. 이 표에서 문제를 만들 때는 항상 제목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교재는 제목이 너무 없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제목이 없죠? 제목이 있어야 돼. 제목이 있어야 돼. 제목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요리를 보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용 현황이니까 이 데이터는 다 뭐다? 이용 현황이야. 이용 그 자수야.
그래서 총 이용자가 아닌 사람까지 포함된 수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게 돼요. 맞죠? 이건 이제 찾게 되고요. 그래서 정답이면 얘 플러스 얘야 총이고 얘 플러스 얘분의 총계 이건 이용자. 그래서 얘 플러스 얘분의 얘 플러스 얘분의 얘 이건 변화는 없죠. 그렇죠? 학생 수는 변화 없다는 거야. 월별로. 그럼 분모는 다 똑같네? 분자만 보면 되죠. 요거는 뭐죠? 이게 증가해요? 여기 떨어지죠. 그래서 그 다음 기억이 틀려버리면 옳은 거 고르는 거니까 이렇게 지울 거고요. 니은 디귿 중에 아무거나 쉬운 거 보시면 되고요. 제가 디귿 볼게요. 아까 이용을 했으니까 디귿 어때요? 남학생, 여학생 모두니까 남학생, 여학생 모두 정말 모두 매월 이용률이 증가한다. 이건 뭐 보는 거예요? 남학생 전체분의 남학생 이용자 수. 그러니까 남학생 전체 예분의 얘 맞죠? 또 예분의 예분의 얘가 또 분모 다 똑같네. 증가해요 매년? 매월? 아니죠. 발레가 있죠? 여기 떨어지죠? 뺐어. 이 정도 보고 자 다음 3번 이 3번 4번 문제 있죠? 요거는 별표를 해주세요. 이런 거는 알았죠? 중요 요거는 3번 4번 좀 난이도가 있다. 앞에 문제보다는 자 문제 볼게요. 3번 옳지 않은 것을 고르면 1번 위표에 나와 있는 지역에서 10만 명당 총 인구니까 총 인구분의 사망자 수가 남자가 더 많다는 좀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다 이 말이 맞죠? 여자 넣으세요. 남자가 여자보다 더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다. 자료 보시면 항목이 10만 명당 사망자 수라는 데이터가 항목이 있죠. 직접적으로 있기 때문에 남자 여자 비교를 그대로 하시면 단순 비교하시면 되는 거고 선지에서 위표에 나와 있는 지역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거는 지역별로 다 보셔야 돼요. 아니면은 전국만 보시면 돼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거는. 좀 애매하다는 말이었어요. 이것도 알았죠? 만들 때 좀 애매한 표현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지역별로 다 아니면 전국만. 굳이 따지면 지역별로 다 보라는 말이 해석하는 게 좀 더 맞아요. 그래서 지역별로 각각을 붙이는 게 맞죠? 지역별로 각각. 그래요? 뭐 판단 쉽거든요. 맞죠? 남자가 여자보다 항상 더 많아요. 2번 볼게요. 2번이 이제 뭐다? 자, 2번 때문에 중요하다고 한 거지. 2번 때문에. 2번. 10만 명당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대구다. 그럼 대구 보시죠. 대구니까 10만 명당 사망자 자료는 어쨌든 관련된 데이터는 요거잖아. 근데 요거는 뭐예요? 이거는 520은 뭐 분의 뭐? 10만 명인데 구체적으로 전체 총인구가 아니죠. 요거죠. 대구광역시 중에서도 남자 맞죠? 남성 총인구분의 사망자죠. 남성 사망자 알았어요? 요거는 410은 여성 총인구분의 여성 사망자죠. 근데 선지 요거는 이거는 뭐다? 각 지역별 총인구잖아. 그럼 부모가 지금 어때요? 이거 직접적으로 언급된 게 아니잖아. 다르잖아요. 뭔가. 이거 딱 보시고 딱 관계 딱 보시고 뭐가 떠올라야 돼요? 딱 보고 이거 가중평균 떠올라야 돼요. 알았어요? 맞죠? 자 볼게요. 자 요거를 520을 x분의 c라고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410을 y분의 d라고 할 수 있겠죠? 용어가 다르니까. 그러면 얘는 뭐야? 뭐 보는 거야? 이거 맞아요. 맞죠? 그럼 이라는 때는 다 뭐다? 가중평균 했잖아. 요걸 A라고 한다 했죠? 제가 항상. 요거는 뭐? B. 그럼 이게 뭐다? A. 맞죠? 요게 B야. 이걸 어떻게 한다는 거다? 섞어버리는 거지. 평균. 맞죠? 이 19점보다 이런 식관계는 가중평균 문제예요. 결국 정리하면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야? 결국 A가 뭐죠?
520, B가 410. 그럼 어떻게? 가중평균이야, 이 문제. 알았죠? 그래야 이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520과 420을 어떻게 섞어가지고 사이쯤 있겠죠? 전체는 전체 총 인구 중에서 사망자들은 섞어가지고 이렇게 평균해가지고 나온 값을 대구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다른 지역도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하라는 거잖아. 그렇죠? 이것도 섞어, 이것도 섞어. 근데 이거 섞은 값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구하라는 문제는 아니겠죠? 한참 걸리니까. 그러면 대구를 얘가 섞었을 때 410과 520 사이쯤 있겠죠? 오늘 얼마인지 몰라요, 맞죠? 구체적으로 지금, 맞죠? 섞어가지고. 근데 지금 그러면 서울부터 해가지고 밑에까지 대충 봤을 때 지금 선지가 어디가 제일 크대요? 대구가 제일 크다고 했으니까 지금 발레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거야. 그나마 부산이거든요. 부산은 600대랑 468 섞어버리는 거니까 물론 다른 지역도 더 클 수 있어요. 뭘 달랐어요 지금? 그거는 섞었을 때 어느 쪽으로 기울냐 많이 그런 거야. 이거의 무게, 이거의 무게. 그러니까 가중치에 달린 거잖아요. 가중치, 맞죠? 그래서 가중치를 알아야 돼요. 만약에 이 문제에서 가중치가 뭐죠? XY죠. 이게 안 주어지면 뭐다? 알 수 없다. 알 수 없는 문제는 이거를 이선지를 틀렸다고 말하면 맞는 걸로 봐야 돼. 틀린 거야. 왜요? 정말 알 수 없으니까. 맞죠? 뭐가 더 클 수 있으니까. 대구보다 어디가 더 클 수 있어요? 부산도 물론이고 다른 지역도 더 클 수 있죠. 맞죠? 서울이 더 클 수 있잖아. 만약에 극단적으로 423 이게 가중치가 훨씬 커버리면 얘보다 얘는 섞어버렸을 때 423이 될 수도 있죠. 극단적으로. 근데 대구 얘 섞어가지고 만약 여자가 이게 사람이 많아버리면은 410밖에 안 되니까 서울이 더 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뭘 확인해야 된다고 우리가 지금? 이 X랑 Y를 구할 수 있냐 없냐. 알았죠? 를 확인해봐야 돼요. 알았죠? 근데 이게 뭐예요? X, Y가? 가중치인데 용어는 뭐죠 여기서? 남성 인구, 여성 인구잖아. 이거 구할 수 없어요. 다시. 분모는 비율분의 분자죠. 분모, 비율분의 분자죠. 그럼 얘가 뭐야? 얘가 얘죠. 근데 얘 찾아봐야 돼. 얘가 뭐예요? 남성 사망자 숫자는 그게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알았죠? 복잡하죠? 정리하면 520과 410을 예분의 예한 거랑 예분의 예한 거를 가중치로 둬서 평균을 해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대충 이런 거야. 정리하면 얘들이 섞어버려야 돼. 평균해야 되는데 대충 그냥 500대랑 6000대니까 6000 정도 되니까 5분의 6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4분의 5 정도 되잖아요. 5분의 6이랑 4분의 5는 그렇게 값차이 별로 안 나죠. 맞아요? 안 나니까 가중치가 대충 1대 1 정도로 섞는 거야. 알았죠? 그런 식으로. 부산 한번 해볼게요. 부산은 6분의 한 10 정도 대충 4분의 8 정도니까 어디가 좀 살짝 더 커 보여요. 근데 그 4칠이니까 500으로 보는 거 같다. 자, 대충 5분의 8이랑 6분의 10 정도면 얘도 비슷하죠. 뭐 10분의 6이랑 뭐 5분의 8이 비슷하잖아. 맞죠? 얘들도 가중치가 비슷해요. 얘도 1대1 느낌 이런 거야. 알았죠? 대충 봤을 때. 그럼 이거 두 개 섞어버리면 한 중간 정도. 요 딱 중간. 알았죠? 얼마? 맞아요? 한 460, 70 되겠지. 얘도 섞어버리면 470, 610 섞어버리면 맞아요? 뭐 이 정도 되게 대충 맞죠? 그럼 이것만 봐도 지금 부산이 더 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좀 어려운 선지예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2번이 틀린 이유가 뭐다? 가중치를 알 수 있어요. 가중치까지 알 수 있게끔 만들어두고 그래서 가중평균을 대충 비교해보니까 틀렸다는 거예요. 계산이 틀렸다는 거지. 알 수 없이 틀린 게 아니라 그런 문제가 있어요. 2번 중요, 3번, 4번 위표를 이용하여 08년에 울산광역시 인구니까 분모, 비율분의 분자 울산광역시인데 여기서 4번 문제는 남성, 여성이 나눠져 있잖아. 문제에서는 남성, 여성 합한 총인구를 본 거잖아요. 결국 뭐가 돼요? 분모는 비율분의 분자니까 이렇게 되죠. 예분의 얘랑 예분의 얘를 섞어야 되죠. 그쵸? 그래서 섞는 게 아니라 다시 예분의 얘랑 예분의 얘를 더해야 되죠.
예분의 예를 하면 남성인구 나오고 예분의 예 하면 여성인구로 나오니까 더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식 이렇게 돼요. 식은 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2번 선지랑 비교를 해보세요. 3번 문제 2번 선지는 식 형태가 요거였어요. 이런 형태는 가중평균식 형태고요. 이런 형태는 가중평균식 형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옛값이랑 썩는 게 아니야. 이건 단순히 옛값이랑 옛값을 어떻게 해요? 썩는 게 아니라 얘들을 그냥 단순히 더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거를 분수의 합이라고 해요. 분수의 합. 분수의 합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수의 합을 물어보면 분수의 합도 좋고요. 분수의 차이 있죠? 분수의 합. 이렇게. 분수의 합이나 차이를 물어볼 때는 웬만하면 이거는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정석으로 계산해야 돼요. 정석으로 계산. 어떻게 이런 거 물어볼 때 또 기억해 주세요. 선수치가 웬만큼 간격이 큼직하지 않은 이상 엄청 크면 안 해도 돼요. 스킬 쓰면 되는데 이 정도만 해도 지금 가깝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좀 가까우면은 이렇게 이걸 직접 나눠서 더하는 게 안전하겠어요. 그래서 해보면 국산광역시인구 해보면 예분의 예를 해줄게요. 그러면 나누기 하시더라도 이렇게 3자리 정도 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해보면 5, 4, 20이니까 이거 5가 들어갈 것 같네요. 5, 9, 45, 5, 35 이렇게 되고요. 3, 2, 7이죠. 이렇게 되고 그러면 4, 6에 24 6, 9, 54, 6, 38, 2, 3, 4 그 다음 3, 4 4, 3, 6, 3, 6, 0 그러면 이거는 4, 9, 36이니까 9까지 들어갈 것 같네요. 9, 4, 36 그렇죠? 앞자리가 한 5, 6까지 구하고요. 5, 6, 9 여기 써주세요. 다음 여성 해볼게요. 여기 써줄게요. 여성 하면은 363분의 1951 하면 1955 정도 반대로 됐죠. 이 정도 하면 자, 3, 6에 3, 5, 15, 18 5, 3, 15, 5, 6에 31, 5, 3, 15, 18 그러면 1, 4, 3, 5, 0 그러면 3, 4, 4, 6, 4, 14 3, 4, 9, 3, 6, 18, 3, 4, 9, 5 하고요. 그러면 2, 7, 6, 2 이 정도 하면 53 플러스 53 플러스 56, 57 정도 되니까 57, 53이니까 110보다 살짝 커요. 그렇죠? 그래서 110보다 살짝 큰 거니까 여기 답이죠. 1번. 이런 식으로 나누기 2를 해야 된다. 그거를 좀 챙겨가세요. 분수의 합이나 분수의 차이를 물어보는데 선수 수치가 조금이라도 가까우면, 그러니까 약간이라도 가까우면 그냥 계산해버리고요. 차이가 좀 큼직하게 굉장히 정말 많이 난다면은 이 정도 차이. 요 3, 4번 선지 수치 차이 정도가 이렇게 그 정도가 되었다면은 모든 선지가 그렇다면은 계산 스킬로 배웠던 퍼센트화를 해버리면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거. 그래서 나누기를 했다는 거를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조금 쉬었다 할게요. 자, 이어서 5번 문제 볼게요. 자, 옳은 것을 고르면 1번 가는 나보다 경지율이 높다. 자, 그럼 항목을 먼저 봐주시면 이 항목 보시면은 경지율이라는 항목이 없거든요. 없어서 각주를 보시게 되고 각주 보면 총 면적분의 경지 면적이고요.
여기 단어 같은 단어 총면적 있어요? 뭐 똑같은 거 없어요. 자, 대신에 뭐가 있어요? 국토면적이 있어요. 자, 요거를 총면적으로 봐달라는 거고 원래는 이렇게 용어를 단어를 똑같게 만들어서 두셔야 돼요. 그래서 예분의 A 되고 가는 나보다 예분의 A가 예분의 A보다 크다 그죠? 대강 봐도 분모보다 분자가 얘가 훨씬 커요. 그렇죠? 4배 이상. 그래서 얘가 크다. 그래서 1번은 X. 2번 가는 다보다 무역흑자액이죠. 무역흑자액인지 무역자액이 많은지 안 많은지 흑자액 판단 기준은 뭐야? 경상수지. 알았죠? 경상수지. 경상수지라고 그러면 수출 마이너스 수입을 말하는 거예요. 경상수지라고 그러면. 그래서 요거 두 개 빼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요. 뭐가 있어야 돼요? 원래는 각주 있어야 돼요. 경상수지가 0보다 크면 흑자다. 이런 말이 있어야 돼요. 알았죠? 있어줘야 되는데 빠졌죠? 그래서 얘 빼기 얘가 얘 빼기 얘보다 크다. 그런 말이고 대충 봐도 그냥 얘가 커하면서 너무 차이 나고요. 나는 가보다 농산물 수출액이니까 그냥 얘랑 그냥 보라는 거예요. 너무 쉽고 4번은 어떻게 하면 돼요? 노동 지각적인 용 어떤 게 더 노동 지각적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은 이것도 뭐가 빠졌다? 각주가 빠진 게 맞아요. 그래서 문제가 더 별로예요. 알았죠? 그래서 노동 지각적이 뭘 뜻하냐? 그걸 그러니까 주어진 게 맞는데 안 주어졌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모르니까 짐작해서 풀 수밖에 없는데 노동 지각적이라는 실제로 노동자가 영농을 하는 데 있어서 노동자가 더 많이 작용을 하냐 아니면 기계가 더 많이 작용하냐 이 정도의 그 비율의 정도를 보라는 거고요. 그래서 농사자 수랑 트랙터가 기계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뭐라는 나다라는 거죠. 나다. 그래서 예분의 뭐? 예. 예분의 예분하는 걸로 해석돼요. 더 큰 게 더 노동 지각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한 것분의 예, 이거 두 개 더한 것분의 예는 어떻게? 여집합 원리로 예분의 예, 예분의 예. 알았죠? 그래서 예분의 예가 더 크죠.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다음 6번, 7번 두 문제짜리죠. 자, 6번. 연도별 인구 10만 명당 총인구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차이가 가장 큰 교통수단은 무엇인가? 라고 했으니 교통수단을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A, B, C, D가 교통수단이고 연도별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분수의 차이를 말하는 거야. 분수의 차이. 그럼 분수의 차이라는 이거 아니에요. 이 시경계를 분수의 차이를 말하는 거고요. 그럼 이거랑 다른 교통수단의 이 분수의 차이를 비교하라는 이런 대가 되어버려요. 그렇죠? 그러면 A 같은 경우에 이걸 어떤 걸로 봐야 돼요? 보니까 자료 보시니까 이게 뭐가 빠졌어요 지금 또? 제목 있어야 돼. 그래서 이게 제목이라고 칠게요.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라는 자료니까 당이니까 비율 자료예요. 그러니까 비율이야. 절대치가 아니라. 그렇죠? 근데 당 사망자니까 결국 이 분수값 자체가 주어진 거죠. 맞죠? 그렇죠? 근데 뭐랑 빼라는 그게 있어요? 없어 지금 문제에서? 없죠? 그 문제가 별로인 거죠. 알았죠? 뭐랑 빼는 게 자연스러워요. 근데 이럴 때는 굳이 나온다. 그럼 어떻게? 처음부터 끝. 알았죠? 그렇게 봐요. 굳이 중간적으로 들어가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얘랑 차이 뺄셈값을 절대값을 보면 돼요. 절대값? 그래서 A가 31, 24, B 24, 21, C 14, C 24, D 4, 2, 8, 9 쭉 보시면은 C가 14, 24, 10이라 되는데 A가 10만큼은 안 되죠. 그래서 C가 제일 크다. 알았죠? 그래서 이것도 문제도 좀 바꿔주면 좋아요. 02년 10년 차이를 바라 이렇게 주어져야 돼. 다음 7번. 7번은 대충 봐도요. 자, 우리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우리 자료를 지금 봤거든요. 자료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가 어떤 자료였어요? 절대치 자료가 아니라 상대치 자료. 그러니까 10만 명당 사망자 수라는 상대치 자료였잖아요. 그런데 선지 1번 선지 사망자 수를 비교하는 거고 2번 선지
교통사고 건수를 비교하는 거고 3번 선지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를 비교하는 거고 4번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를 비교하는 거니까 자료가 인구당 사망자는 잘하는 상대치 자료가 주어졌는데 선지가 인구당 사망자, 3, 4선지가 똑같은 용어로 물어보죠. 그러니까 요거는 대강 봐도 우리가 계산을 실제로 자료를 비교해보지 않더라도 구체적으로 단순 비교, 이건 이제 계산이 없는 단순 비교 선지라는 우리가 추측, 예상이 가능한데 확신이 가능한데 1번, 2번은 그러지 않죠. 1번, 2번은 사망자를 비교하거나 절대치, 교통사고 건수, 절대치를 비교하거나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사망자는 분자였고요. 교통사고 건수는 아까 10만 대 사망자니까 건수라는 자료는 없어요. 건수라는 데이터 항목 용어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건 비교가 불가능한 거라 예상이 되죠. 그래서 2번이 틀렸을 것 같거든요. 2번만 살짝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대강 보시면은 실제로 이 용어가 인구랑 사망자 말고는 없어요. 건수라는 그 용어 자체가 없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2번이 틀렸다. 알 수 없어서 틀렸다. 라고 보시면 되시겠어요? 자, 8번. 바르게 해석한 것은 1번. 전체 직업별 취업자 수에 있어서 서비스 판매직에 여기죠. 종사하고 있는 사람 수가 그러니까 취업자 수가 가장 많다. 서비스 판매직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다. 그러니까 해석하면 비교대상은 이 직종이 제일 많냐, 다른 직종이 제일 많냐. 직종 간의 비교죠. 직업 간의 비교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는 거고, 취업자 수를 비교하는 건데, 제목이 취업자 수죠. 그래서 요 절대값을 가지고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겠고요. 하시면 되는데 1번이 문제가 되는 건 어떤 연도에 대한 언급이 없죠. 특정 연도. 그런데 이건 연도별 자료예요. 그래서 이것도 1번 선지도 문제가 없다. 별로다. 문제도 수정하세요. 어떤 특정 연도를 언급해 주는 게 좋고요. 언급해 주는 게 좋고요. 언급이 없는데 굳이 푼다면 그냥 모든 연도에서 지금 3,500, 2,500, 4,600, 2,300, 7,700 이런 식으로 되는데 얘가 제일 크죠. 근데 다른 연도도 얘가 그냥 제일 커요. 크기 때문에 어떤 연도를 떠나서 단순 업무직 직업이 취업자 수가 제일 크기 때문에 기능 쪽으로 가시는 게 맞으세요.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2번 96년과 첫 번째 연도 2000년 맨 마지막 연도 사무직 취업자 수만 줄었다. 많이 줄었다. 그러니까 단 기초도 보라는 거죠. 자, 사무직 줄어진 건 확인하고요. 줄어들었어요. 다른 직업을 보시면은 기능 직업도 7,700, 7,600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틀렸고요. 3번. 자, 어느 거 고르는 건데 1, 2번 틀렸고 3번. 97년에 비해 98년에 전체 취업자 수가 전체 취업자 수 감소했나요? 감소를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IMF 외환 위기 때문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을까요? 그게 IMF 때문에 감소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제로 취업자 수가 이렇게 감소한 거는 IMF 때문에 그런 거라고 우리가 배운 지식을 동원한다면은 그런 것 같다라고 판단 가능하시죠. 근데 우리 이렇게 적성시험 문제 푸실 때 항상 주어진 자료에 근거해서만 푸셔야 돼요. 언어든 자료든. 그렇기 때문에 IMF가 외환위기가 여기 근거가 된 내용은 정보는 바퀴도 없고요. 그래서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틀렸다. 이거는 엄격하게 틀린 선지라고 보시는 게 맞으세요. 그 다음 4번 96년부터 2000년까지 농민 쪽 취업자가 전체 직업 중에서 취업자 중에서 일관되게 가장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자, 4번 선지를 판단하시려면 일관되게라는 거는 96부터 2000년까지 어떤 연도라도 항상 농림 직업이 비중이 가장 작아야 된다. 그렇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96년도에는 예분의 예가 다른 직업에 비해서 제일 작아야 되는데 비교는 쉽죠.
왜냐면 예분의 예, 예분의 예분의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게 되는데 분모는 다 똑같으니까. 그러면 이것만 비교하면 되죠. 이 중에 얘가 제일 작죠? 근데 일관되게니까 모든 연도가 그런지 보셔야 되는 거고 357, 자, 요 2406, 2376 이게 작죠? 그리고 옆에 괄호돼 있죠, 괄호. 이 괄호된 게 비율자인데 맞죠? 퍼센트. 자, 100이 여기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더해서 100%가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가로 방향으로 해서 100%가 되는 뭐랄까 얘랑 이것들의 분자 이것들을 다 더해서 분자니까 이것들 더해서 100%가 된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분모는 얘랑 다 똑같아요. 그래서 예분의 예한개 얘값이고요. 예분의 예한개 얘 분모는 다 똑같아요. 그리고 얘 가지고 비교해도 된다? 된다. 그렇죠? 둘 다 돼요. 절대치 봐도 되고 옆에 있는 백분위의 상대치 자료 데이터 보셔도 되겠어요. 근데 12.2, 11점 얘가 작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어요. 근데 우리가 오르는 건 오르는 건데 1번부터 4번까지 다 틀렸잖아 지금 판단하기에. 그러니까 다 틀린 게 맞는데 정확하게 실제 뒤에 교재의 정답지를 보시면 답이 3번으로 되어 있어요. 3번.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맞다라고 봐달라는 건데요. 엄격하게 틀린 게 맞으세요? 틀렸다고 하시는 거 맞아요? 그래서 이건 답이 없다. 고치시면 되겠어요. 그다음 9번. 대도시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번. 대도시에는 과일 C가 가장 많이 소비된다. 제목 보셔야 돼요. 이 데이터가 어떤 용어인지 아셔야 돼요. 제목이 없죠. 답은 봐야죠. 소비량이죠. 그러니까 이건 소비량이니까 절대치이고요. 대도시에는 과일 C가 이 중에서 제일 커요? 아니죠. B가 더 크죠? X. 모든 과일의 ABC가 과일인데요. 모든 과일의 절반 정도가 대도시에서 소비된다. 절반 정도니까 약 절반 50%. 약 50% 정도 되는지 뭐가? 모든 과일이. 그러니까 A 과일의 총 소비량 중에서 대도시 요거. 근데 총기가 친절하게 쉽게 있죠? 그래서 58분의 34가 약 50%가 되는지. 근데 58분의 34는 확실하게 50%보다 확실히 많이 크죠? 이거를 약 50%라고 할 수는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3번. 과일 D는 대도시에서 가장 많이 소비된다. 그러니까 3번은 1번 선지랑 비교를 잘 해보시면 돼요. 1번은 비교 대상이 과일 중에서 고르는 거고요. 3번은 대도시냐 중소도시냐 도시 이외 중에서 고르는 거죠. 비교 대상이 다른 거죠. 그래서 3번은 과일 D 안에서 요거 3개 비교하는 거고요. 그래서 쭉 보니까 30이 제일 크죠. 그래서 3번이 맞는 선지가 되시겠고요. 다음 4번. 대도시에는 하루 평균 2톤의 과일 A가 요거 4번 선지가 제일 그나마 난이도가 있죠. 하루 평균 2톤이니까 1일당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루 평균 1일당 2톤이니까 분모는 뭐다? 일수가 돼요. 그리고 분자는 톤. 소비량이 단위가 톤이잖아요. 그리고 대도시 과일 A 이라고 했으니까 A를 보시면 돼요. 이걸 봐야 되죠? 그러면 총 A 대도시 과일 소비량은 34인데 34를 나눠야 되는데 뭘로? 일수로 나눠야 되죠. 일수 정보가 어디 있나요? 여기 제목이 원래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여기를 봤을 거예요. 어느 한 달 동안이니까 한 달은 약 우리가 한 달은 월마다 일수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몇 월인지에 대한 말은 없거든요. 이게 몇 월인지란 말은 없어요. 그래서 보통 30일 정도 되니까 30일이라고 할 것 같은데 선지 수치가 어때요? 하루 평균 2톤이라고 했으니까 4번 선지가 맞으려면 정확하게 이 분모분의 나눈 값이 정확하게 2가 돼야만 맞는 거예요. 2톤 정도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죠. 이런 2번 선지처럼 정도라는 표현이 없죠. 그리고 앞에 뭐 약이라는 표현도 없잖아요. 이러면 정확하게 2톤이 나와야 돼요.
나눗값이. 그쵸? 근데 31인지 31인지 28인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정확한 값을 구할 수가 없죠. 그렇게만 생각해 보셔도 이거는 틀렸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다음 10번. 10번. 옳은 것 고르는 거고 1번. 1번이 난이도가 살짝 있죠? 살짝. 볼게요. 총인구 1, 2, 3, 4, 8 중에서 남자는 6048, 여자는 6300이다. 그리고 1번 선지가 맞으려면 6048, 6300 정확하게 맞아야 돼요. 이 수치가 딱 정확하게 되셔야만 되기 때문에 일단 선지만 보셨을 때는 이럴 때는 틀릴 가능성이 높아요. 알았죠? 계산을 물어본다면 이게 정확하게 계산을 물어볼 가능성은 적거든요. 그래서 대충 봐도 틀렸을 것 같다.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실제로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럼 관련된 데이터 1번 선지를 풀기 위한 관련된 데이터를 찾아보시니까 일단 연령을 1번 선지에서 쪼개고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로 항목의 표가 변수가 연령자료이기 때문에 여기는 볼 필요 없고요. 일단 여기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죠. 총 인구는 있죠. 요거는 맞네요. 남자 여자를 쪼개야 돼요.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는 여기 중간에 비율이 있는데 남자 여자가 100백이 있는데 100백이 있다는 건 가로로 되어서 뭔가 100%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랑 상대치가 표현된 게 아니라 가로로에서 가로로 수치로 해서 이 100이 되는 거니까 얘 간의 상대치가 알 수 있는 정보는 이것만으로는 아니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알 수 없고요. 그 다음 또 하나 더 항목이 여기 있네. 성비가 있죠. 성비. 여자를 100으로 했을 때 성비라는 여성 인구분의 남성 인구가 성비거든요. 그래서 여자 100일 때 남자가 여자 100일 때 남자가 96이다. 남자가 살짝 적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랑 요거 가지고 요 두 개를 판단해 보라는 문제가 되겠어요. 아셨죠? 그래서 뭐 남자를 해보신다면 남자가 정확하게 6048이 되셔야 되는데 실은 이렇게 되겠죠. 1, 2, 3, 4, 8이 자 전체가 얼마죠? 전체가 여자가 100일 때 남자가 96이라는 거니까 합하면 196이죠. 196 중에서 남자가 96이라는 거죠. 196 중에서 남자가 96이 되는 거예요. 이걸 계산하면 남자 절대값 인구가 이게 딱 정확하게 나오셔야 돼요. 이게 자 그러면 우리 또 계산도 정확하게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일단 196분의 96이니까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96대 100이잖아요. 남자 여자 인구는. 그러면 여자보다 남자가 적어야 돼요. 근데 여자보다 남자가 수치가 적은 걸로 표현되어 있긴 하죠. 크기 판단 자체는 남자가 적다는 걸 테니까 계산 좀 필요한데 이걸 계산을 하려고 하니까 계산을 하기가 굉장히 이게 좀 부담스럽죠. 그쵸? 부담스럽죠? 그럼 이러면 수정을 해서 유일하게 여자를 먼저 하시면 돼요. 아셨죠? 여자만 구해버리면은 전체 인구에서 여자만 빼가지고 얘가 되는지 보시면 되잖아. 여자가 더 낫죠? 수정을 할게요. 요거를 바꾸면 똑같이 바꾸시면 되는데 여자는 요걸 어떻게? 요것만 100으로 바꾸면 되잖아요. 여자가 쉬우니까. 여자가 그쵸? 그럼 이렇게 하면 뭐가 돼야 된다? 6300이 나오셔야 돼요. 6300. 자, 곱하기 100은 단위 생각하지 않으면은 곱하기 100은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1과 똑같아요. 얘는 무시하고 결국 예분의 2가 되버리는 거죠. 예분의 2가 약자리 6390으로 시작하면 돼요. 63으로. 그럼 이거는 어떻게? 이걸 또 나누기를 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알았죠? 바로 처부터 나누기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얘랑 곱한 게 얘가 되는 거죠. 맞죠? 얘랑 곱한 게 얘가 되는 사고를 하시면 되고 이것도 바로 계산하기보다 어떻게 해요? 한번 끝자리를 보시는 거야. 끝자리 보니까 6 곱하기 3이니까 8이죠. 근데 끝자리가 8이 맞거든요. 맞아버리니까 계산을 좀 하실 필요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개 계산하게 되는 거고 근데 곱하기 계산이 지금 190 곱하기 13도 싫죠. 이것도 상당히 우리가 이런 계산 뭐
지금 계산한다는 건 이런 계산을 말하는 거야. 이거 이게 곱하기 해버리는 거야. 이것도 싫잖아. 그래서 이것도 싫으면은 어떻게 또 하실 수 있냐면은 이제 식을 좀 바꿔버리죠. 이 계산이 싫으니까. 이렇게 해볼 수 있겠죠. 아까 남자가 96일 때 여자가 그 100이었잖아요. 그쵸? 네, 100이었잖아요. 그리고 전체가 1, 2, 3, 4까지였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더하기로 196 만들어 가지고보다 얘들 간에 한번 상대치, 얘들 간에 상대치 있죠? 상대치가 여기 상대치랑 같은지로 보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96에서 뭐 100도 좋고요. 100을 세울게. 100에서 96으로 여기 다시 맞네. 96에서 100보다. 100에서 96으로 4% 감소하죠. 그쵸?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4% 감소해야 돼요. 그쵸? 4%? 4%. 그러면 6300 있죠? 6300에서 4%를 빼보세요. 네, 4, 3, 12, 4, 6에 24, 25이죠? 그러면 여기서 25를 한번 빼보세요. 빼보시면 6048이 되죠. 6048이 돼요. 그럼 요거 두 개의 관계가 어쨌든 4% 감소되는 관계가 맞고 추가로 뭘 하면 이것만 확인하면 안 되고 맞죠? 4% 관계가 되면서 감소하는 관계가 되면서 이거 두 개 합한계에 얘가 된다면은 이 수치가 전부 다 각각 맞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요거 두 개 더해보니까 1, 2, 3, 4, 8이 맞죠? 1, 2, 3, 4, 8. 따라서 요거는 맞는 선지라고 할 수가 있겠다. 정확하게 이 수치가 맞아 떨어지고요. 다음 답이 1번이고요. 2번 65세 이상 70세 미만이라고 그러면 여기 65세 이상 인구라고 되어 있는데 다음 항목이 70세 이상 인구니까 이 항목은 구체적으로는 65세 이상에서 70세 미만을 뜻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중에서 그대로 70세 이상까지 생존하는 것은 그러니까 남녀 구분이 없으니 이번 선지는 총 예분의 예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분의 이거 중에서 70세 이상 생존하는 거고 예분의 얘가 되는지 약 66%가 되는지 보시면 되고 확인해 보면은 식은 이렇게 되겠어요. 14 8분의 978이 약 66% 정도 대강 되는지 보시는 거고 그러면 얘랑 곱한 값이 얘가 되면 돼요. 대략. 이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뭐 66%딱 보면 생각나야 되는 게 66.6%가 3분의 2거든요. 그래서 대충 한 3분의 2 정도 되는지. 그래서 이거는 1/5분의 대충 102니까 3분의 2 정도 되죠. 그래서 된다. 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3분의 66.6이 원래 정확하게 3분의 2예요. 근데 이거 살짝 작죠. 그래서 이 정도면 3분의 2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둘이 곱하면 된다 했죠. 그런데 66 곱하기 1호가 되죠. 반올림하면. 이거 절반 더해요. 9구죠. 978. 그거 비슷하죠? 이것도 맞다고 보셔야 돼요. 아셨죠? 다시 정리하면 자 예분의 얘가 약 66% 확인하는 방법 첫 번째 66% 딱 보고 약이니까 66.6%가 3분의 2거든요. 그래서 이걸 대강 15분의 10이라고 볼 수 있고 이거는 3분의 2 정도 딱 되니까 맞다 라고 봐도 괜찮고요. 아니면 얘 둘이 곱한 값이 대강 이 정도 되는지 분자 정도 되는지 보는 것도 좋고요. 근데 보통 제가 쓰는 건 여기서는 얘를 곱하는 게 더 많이 쓰긴 해요 저는. 그래서 15 곱하기 66으로 받아들이면 되고 66의 절반이 3, 4번 더하고 9구죠. 99, 978, 98 거의 비슷하잖아. 그래서 이거를 맞다고 보실 수가 있으신다. 그래서 2번도 맞다고 보시고요. 이 정도면. 그 다음 3번. 남녀별로 85세 이상의 인구를 65세 이상 70세 미만의 인구로 나누면 그러니까 예분의 예 이런 식으로 하면 그 나누는 값으로 나누어 후자가 전자의 연령까지 생존할 수 있는 그 2번이랑 같은 거죠. 후자가 전자의 연령까지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추정한다면 생존 가능성이죠. 그래서 남자 여자 각각 따로 남자는 이만큼 있었는데 퍼센트로 이것분의 이거 하시는 거죠. 여자도 예분의 예 하시라는 거죠.
뭐 우리가 보시면 남자만 봐도 10%, 97분의 0.6이니까 10%보다 확실히 작죠. 그래서 요거는 맞다. 근데 여자가 25%이다 해버렸기 때문에 정확하게 25가 돼야 맞는 거예요. 알았죠? 정확하게. 그런데 여기에다가 4배를 해가지고요. 분모가 돼야 된다고 들었잖아. 25%는 100분의 25니까. 20분자에다가 4배를 하면 100이 되니까. 근데 이거는 얘랑 대충 봐도 대강 봐도 훨씬 작죠. 그래서 틀렸어요. 그 다음 4번 65세 이상 요거 항목 첫 번째 항목의 남자 인구가 남자 요거 관련되죠. 남자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6%예요? 아니죠. 100분의 9.7이니까 9.7%예요. 그렇죠? 여자도 7.6%예요? 아니죠? 14.3%. 그렇죠? 둘 다 틀렸어요. 틀렸다. 그리고 하나 추가하면 아까 전에 요거 더해서 요거 가로 방향 더해서 100%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 100 있죠? 100분율. 100이 기출받으면 100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거 왜 그래요? 가로 방향이 100%가 되는 자료는 맞아요. 근데 왜 안 될까? 이렇게 짐작할 수 있죠? 지금 한국이 어떻게 모든 인구가 아니죠, 맞죠? 얘는 총이야. 그러니까 65세 미만 인구가 빠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시겠어요. 쉽죠? 그래서 1번 선지가 어려웠고 답은 1번이고요. 2번도 답이에요. 알았죠? 1번, 2번 둘 다 옳은 거야. 알았죠? 뒤에 정답이 다른 게 나오면 추정해 주세요. 둘 다 맞다 보시는 게 맞아요. 오늘 여기까지.